1989년 늦가을 서울 남부의 밤 공기는 이상하리만치 조용했다. 비는 오지 않았지만 거리의 붉은 네온 사인은 젖은 아스팔트 위로 핏자국처럼 끈적하게 번져 있었다. 그날의 밤을 생생하게 기억하는 늙은 건달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말한다. 처음엔 칼잡이들의 비명도 요란한 쇳소리도 없었다고. 하지만 그 숨막히는 고요함 속에서 이미 거대한 판은 뿌리째 흔들리고 있었다고. 기록에 따르면 이 시기 서울의 암흑가는 아주 오랜 시간 다져진 기묘한 균형 위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었다. 누가 어느 구역의 유흥가를 맞는지, 어느 선을 넘으면 절대 안 되는지, 그 무거운 규칙은 그 어떤 법전이나 종이에도 적힌 적이 없었다. 대신 사내들 사이의 날, 선눈빛 오가는 독한 술잔 침묵 속의 무언의 합의로 유지되던 낭만과 야만의 시대였다. 특히 남부와 서남부 일대는 그들만의 질서가 강철처럼 단단했다. 좁은 골목길 하나를 두고 십수년을 마주보며 함께 늙어간 얼굴들, 서로의 밑바닥 과거까지 모조리 꿰뚫고 있는 진득한 사이들. 그 세계에서 배신이란 곧 사회적 사형 선고이자 영원한 퇴출을 의미했다. 모두가 영원할 줄 알았던 그 견고한 성벽에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은 아주 작은 소문에서부터였다. 어느 날 뒷골목 유흥가에 낯선 억양과 이름들이 유령처럼 돌기 시작했다. 호남에서 올라온 손님들, 처음엔 그저 흔하게 피고 지는 뜬 소문인 줄 알았다. 지방에서 제법 주먹 좀 쓴다며 기반을 다진 풋내기 세력이 서울로 올라와 남는 자리를 기웃거린다는 가벼운 이야기. 그러나 진짜 문제는 그들이 판을 밟고 들어오는 방식 그 자체에 있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낯선 손님들은 전통적인 건달들의 낡은 방식을 철저히 무시했다. 관례대로 지역의 터줏대감인 원로 두목들을 찾아가 깍듯하게 고개를 숙이고 허락을 구하는 인사는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들은 형님 먼저라는 끈끈한 감정 대신 차가운 계산기와 두툼한 현찰을 앞세웠다. 거추장스러운 절차 없이 바로 사람을 점조직으로 모으고 막대한 자금을 물쓰듯 투입해 주인이 비어있는 알짜배기 유흥 상권부터 뱀처럼 조용하고 빠르게 장악해 들어갔다. 수십 년간 안방을 차지하고 군림하던 서울의 기존 지역 조직 두목들은 당황했다. 당장 연장을 들고 나가 화를 내며 치고받기엔 상대가 선을 넘었다고 볼 명분이 너무 애매했다. 그렇다고 모른 척 뒷짐지고 관망하기엔 그들이 상권을 갉아먹는 속도가 소름 끼치도록 빨랐다. 룸살롱 깊은 구석, 담배 연기가 천장에 무겁게 내려앉은 술자리마다 불안한 속삭임이 멸리를 틀었다. 대체 왜 저렇게 진행이 빠르냐? 저놈들 뒤를 봐주는 거물급 전주가 숨어있는 것 아니냐? 끝없는 혼란의 와중에도 단 하나 확실하게 살칸을 파고드는 서늘한 감각이 있었다. 우리가 지배하던 세상이 무너지고 있다는 뼈저린 직감. 가장 먼저 변한 것은 날아드는 주먹이 아니라 아우들의 눈빛이었다. 10년을 그림자처럼 따르며 목숨이라도 바칠 듯 형님을 외치던 후배가 어느 날 밤 아무런 예고도 없이 낯선 이들의 테이블에 가만히 앉아 술잔을 기울인다. 구차한 변명이나 감정적인 설명은 없다. 이미 모든 이해타산의 계산이 끝난 차갑고 건조한 표정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오직 인간적인 끈끈함과 의리로 유지되던 낡은 질서에 치명적인 파열음이 울리는 찰나였다. 이 거대한 암흑가의 충돌은 결코 주먹과 칼날에서 뻔하게 시작되지 않았다. 서로의 가치를 짐작하고 재는 서늘한 시선에서 피어올랐다. 어제의 아우가 오늘의 낯선 경쟁자로 서로를 묵묵히 바라보던 그날 밤, 이미 진짜 전쟁은 소리 없이 불을 뿜은 셈이었다. 서울이라는 거대하고 잔혹한 도시는 늙은 건달들의 알량한 감정 따위를 자비롭게 기다려주지 않는다. 망설이고 늦게 움직인 쪽은 여지없이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진다. 형님들, 이 잔혹하고도 조용한 밤의 이야기가 흥미로우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십시오. 기록의 먼지 속에 파묻힌 서울 암흑가의 진짜 변곡점을 숨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끝까지 추적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의 날카로운 의문이 남는다.
왜 맹수 같던 서울의 기존 지역 조직 두목들은 자신의 안방을 교묘하게 파고드는 불청객들을 초기에 강하게 짓밟아 막지 못했을까? 당장이라도 피바람을 일으켜 쓸어버릴 수 있었던 그들이 밤새도록 독한 담배만 태우며 뼈아프게 망설여야 했던 단 한 가지 담배 연기가 천장에 엉겨붙은 채로 내려오지 않던 끈적한 밤이었다. 누군가는 당장 결정을 내려야만 했다. 하지만 낡은 가죽 소파에 깊숙이 파묻힌 채 침묵하는 늙은 두목들 중 그 누구도 먼저 움직이려 하지 않았다. 창밖으로는 비조차 내리지 않는 메마른 서울의 밤이 이어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피비린내 나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기록에 따르면 서울의 기존 지역 조직이 자신의 안방을 파고드는 불청객들에게 초기에 강하게 대응하지 못한 이유는 결코 단순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그들은 뼛속 깊이 전쟁을 피하고 싶어 했다. 80년대 아스팔트 위를 붉게 물들였던 거친 세력 다툼의 기억. 그 잔혹한 대가는 여전히 뇌리에 생생하게 박혀 있었다. 칼과 쇠파이프가 난무하던 시대 직후에 몰아친 대대적인 범죄와의 전쟁, 단속 줄줄이 이어진 검거와 구속, 그리고 산산조각이 나버린 조직들. 아직 그 깊은 상처가 완전히 아물기도 전이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섣불리 판이 요동치고 도심 한복판에서 피바람이 불면 가장 먼저 경찰의 표적이 되어 모든 것을 잃는 쪽이 누구인지 모두가 뼈저리게 알고 있었다. 지킬 것이 많은 자들은 섣불리 칼을 뽑지 못하는 법이다. 반면 어둠을 틈타 남부로 스며든 외부 세력은 완전히 다른 종족이었다. 그들에게 서울은 의리와 낭만으로 목숨 걸고 지켜야 할 고향이 아니었다. 오직 철저하게 정복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확장해야 할 거대한 비즈니스 시장일 뿐이었다. 뜨거운 감정 따위는 없었다. 오직 차가운 계산과 두툼한 돈다발이 앞섰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과거의 건달들처럼 요란하게 세를 과시하거나 무식하게 주먹부터 들이밀며 싸움을 걸지 않았다. 대신 은밀하고 빠르게 막대한 자금을 어둠의 경로로 돌렸다. 기존 인맥의 가장 약한 고리를 찾아내어 현찰로 균열을 내고 주인이 비어있는 알짜배기 상권의 틈을 정확하고 날카롭게 공략했다. 그들은 멍청하게 정면 승부를 하지 않았다. 대신 가장 영리하게 시간을 벌었다. 그림자처럼 웅크리고 버티며 물안개처럼 조용히 스며들어 기어코 단단하게 자신들의 영토를 다져나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화려한 남부의 유흥가 뒷골목에서 아주 작은 지각 변동들이 감지되기 시작했다. 술집의 진짜 주인이 조용히 바뀌고 업장을 관리하며 수금하는 낯선 얼굴들이 하나둘 늘어났다. 화려한 네온사인 간판은 어제와 똑같이 번쩍이고 있었지만 그 아래 흐르는 공기의 냄새는 확연히 달랐다. 기존 조직은 그 불길하고 소름 끼치는 변화를 두 눈으로 뻔히 보면서도 애써 모른 척할 수밖에 없었다. 당장 연장을 들고 쳐들어갈 명분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직접적인 물리적 충돌은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 흔한 욕설이 오가는 공개적인 도발조차 없었다. 이 낯선 포식자들의 움직임은 모든 것이 교묘하게 합법과 불법의 아슬아슬한 경계선 어딘가에 완벽하게 걸쳐 있었다. 경찰에 신고할 수도 그렇다고 주먹으로 응징할 수도 없는 숨막히는 잠식의 시간이었다. 그러는 사이 밤거리를 사는 사람들의 잔인한 줄서기가 이어졌다. 10년을 그림자처럼 모시던 늙은 선배를 버리고 수많은 젊은 후배들이 더 빠르고 확실한 자본의 흐름을 택해 짐을 쌌다. 배신자라 손가락질하며 욕하기엔 현실의 벽이 너무나 차가웠다. 이것은 낭만이나 의리로 포장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그저 짐승 같은 아스팔트 바닥에 내던져진 자들의 생존 본능일 뿐이었다. 서울이라는 거대한 도시는 언제나 돈 없고 힘없는 자에게 냉정했다. 시대의 흐름에 뒤처진 쪽은 철저하게 잊히고 도태된다. 그 지독한 진리를 암흑가 사람들은 짐승의 후각으로 냄새 맡고 있었다. 거리의 긴장감은 당장이라도 끊어질 듯 팽팽하게 당겨졌다. 호기롭던 술자리의 맹세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서로를 탐색하고 의심하는 날 선 눈빛만이
칼날처럼 번뜩였다. 서로의 남은 영역과 인내심의 밑바닥을 확인하는 지독하고 숨막히는 침묵의 시간. 이윽고 남부의 어느 한 지역에서 외부 세력이 완전히 주도권을 움켜쥐었다는 소문이 독버섯처럼 퍼지자 굳건해 보이던 다른 구역의 둑에서도 와르르 소리를 내며 균열이 생겨났다. 보이지 않는 판의 중심이 서서히, 아주 서서히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형님들, 낭만과 의리를 버리고 생존과 자본을 택한 이 시기, 암흑가의 선택이 과연 옳았다고 보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날카로운 시선을 남겨주십시오. 기록에 숨겨진 진실을 함께 추적해 보겠습니다. 폭풍전야의 숨막히는 고요함. 그렇다면 이 위태로운 침묵의 평화를 산산조각낸 결정적인 순간은 도대체 언제였을까? 숨죽인 채 웅크리고 조용히 때를 기다리던 외부 세력이 마침내 숨겨둔 발톱을 드러낸 그날 밤, 남부의 1990년 초겨울, 남부의 한 낡은 사무실 불이 새벽이 깊도록 꺼지지 않았다. 전화벨은 단 한 번도 울리지 않았지만 방 안에 모인 사내들은 모두 담배를 태우며 숨죽여 기다리고 있었다. 거리의 흉흉한 소문이 마침내 잔혹한 현실로 굳어지는 그 서늘한 순간을 알려진 바에 따르면 서울의 판을 뒤집은 결정적인 전환점은 피가 튀고 비명이 오가는 영화 속 화려한 공개 충돌이 아니었다. 남부 유흥가의 심장부, 가장 알짜배기 구역의 주도권이 너무나도 조용히 유령처럼 넘어갔다는 기묘하고도 서늘한 이야기였다. 십수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지역의 밤거리를 묵묵히 지켜온 늙은 관리자가 아무런 저항 없이 짐을 싸서 물러났다. 그리고 그 텅 빈 자리를 외부 세력과 노골적으로 손을 잡은 젊고 낯선 인물이 꿰찼다는 소식. 공식적인 문서 한 장, 거창한 선언 한 번 없었다. 그러나 밤이슬을 맞고 사는 업계 사람들은 짐승의 육감으로 금세 알아챘다. 묵직하게 버티고 있던 판의 중심축이 이미 완전히 뽑혀 이동해버렸다는 뼈아픈 사실을. 기존 지역 조직의 간부들은 담배 연기로 자욱한 밀실에 모여 밤새도록 회의를 거듭했다. 당장이라도 연장을 챙겨들고 강하게 치고 나가 본때를 보여야 한다는 피 끓는 강경론과 아직은 명분이 부족하니 상황을 더 지켜보자는 노련한 신중론이 팽팽하게 맞섰다. 그들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족쇄는 바로 명분이었다. 명분 없는 대대적인 움직임은 도심 한복판에 필연적으로 경찰과 언론이라는 외부의 날카로운 시선을 끌어모은다. 그 시선은 자비 없는 단속과 숨통을 조이는 압박으로 이어질 것이 뻔했다. 80년대 혹독했던 범죄와의 전쟁, 그 처절했던 검거의 트라우마가 늙은 맹수들의 손발을 묶고 있었다. 단 한 번의 섣부른 감정적 선택이 10년 동안 피땀으로 일군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날려버릴 수 있다는 걸 그들은 살을 깎는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반면 어둠 속에서 스며든 외부 세력은 단 한 걸음도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보도에 따르면 그들은 어리석게 피를 보는 전면전 대신 철저하게 자신들의 거대한 존재감을 키우는 방식을 택했다. 지역의 크고 작은 행사에 번듯한 양복을 입고 나타나 얼굴을 비추고 정재계의 은밀한 인맥을 거미줄처럼 넓히며 막대한 자금 흐름을 콘크리트처럼 굳혔다. 절대로 먼저 천박하게 싸움을 걸지 않으면서도, 그렇다고 어떤 위협 앞에서도 절대 만만하게 물러서지 않는 숨막히는 압박. 시간이 흐를수록 밤거리의 상인들과 유흥업소 사장들은 이 차갑고 거대한 자본의 현실을 체념하듯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바람은 이미 방향을 완전히 틀었고 그 바람을 등에 업은 쪽은 낯선 손님들이었다. 남부에서 시작된 아주 작은 균열은 곧장 걷잡을 수 없는 연쇄 반응을 일으키며 서남부 전체로 핏물처럼 번져나갔다. 누군가는 뒷골목에 숨어 떨리는 손으로 계산기를 두드렸고, 누군가는 홀로 독한 소주잔을 기울이며 낡아빠진 의리와 생존 사이에서 고뇌했다. 그러나 서울이라는 무자비한 도시는 늙은 건달들의 값싼 감정에 오래 머물러주지 않는다. 살아남아 당장 내일의 밥그릇을 채워주는 쪽으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줄을 서고 모여든다. 그 지독하게 단순하고 잔인한 자본의 원리가 굳건했던
암흑가의 지형도를 통째로 뜯어고치고 있었다. 결국 기존 지역 조직을 이끌던 원로들은 피할 수 없는 잔혹한 선택의 기로에 벌거벗겨진 채 섰다. 끝까지 낡은 칼을 쥐고 맞서 죽을 것인가, 아니면 굴욕의 피눈물을 삼키고 이 새롭고 차가운 질서를 인정할 것인가. 목에 핏대를 세우며 완강히 버티던 이들조차 텅 빈 가슴 속으로는 이미 똑똑히 알고 있었다. 낭만의 시대는 끝났고 거대한 흐름은 뒤집혔다는 사실을. 만약 천운이 따라 길거리에서 피투성이 싸움을 벌여 이긴다 한들 그 잿더미 위에 남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또 다른 가혹한 구속과 회복 불가능한 흉터뿐이라면 그 승리는 파멸과 다를 바 없었다. 그날 밤 남부 유흥가 한가운데서 가장 화려하게 빛나던 네온사인 간판의 불이 툭 하고 꺼졌다가 이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켜졌다. 가게의 이름은 어제와 똑같이 번쩍이고 있었지만 그 안에서 검은 장부를 쥐고 있는 진짜 주인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서울 암흑가의 지도가 비명 한 번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조용히 다시 그려진 소름 끼치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 밤에 묵직한 공기를 들이마신 모두가 뼈저리게 깨달았다. 이것은 몽둥이와 주먹의 힘에서 밀린 단순한 패배가 아니라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지 못한 낡은 감각의 처참한 패배였다는 것을. 형님들 주먹이 아닌 돈과 계산이 밤을 지배하기 시작한 이 비정한 역사의 변곡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침묵 속에서 벌어진 판의 이동이 남긴 상처는 눈에 보이는 상처보다 훨씬 더 깊었습니다. 댓글로 형님들의 날카로운 통찰을 남겨주십시오. 그렇다면 이 서늘한 자본의 잠식은 도대체 어디까지 이어졌을까? 서울의 심장부, 그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끄떡없을 것 같았던 가장 단단한 중심구역마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흔들리기 서울 한복판을 관통하는 매서운 겨울바람은 살을 내듯 차갑고 메말라 있었다. 강남과 명동, 영등포를 잇는 거대한 욕망의 핏줄, 그 어떤 외부의 타격에도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맹신했던 서울의 심장부, 그 가장 단단한 구역에도 서서히 불길하고 끈적한 기류가 스며들고 있었다. 십수년 동안 암흑가를 호령하며 철옹성을 쌓았던 굵직한 이름들이 굳건히 버티고선 그곳마저 이제는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었다. 보도에 따르면 남부 유흥가와 서남부 일대에서 조용히 시작된 소름 끼치는 지각 변동은 결코 변두리의 작은 국지전으로 끝나지 않았다. 뱀처럼 벨리를 튼 외부 세력은 아주 숨을 죽인 채 서울 중심 상권의 거대한 자금 흐름을 정확하게 읽어내고 있었다. 불야성을 이루는 대형 유흥가 빌딩 숲이 빽빽한 상업지구 검은 돈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는 황금의 땅. 그들은 어리석게 주먹을 섰고 칼을 뽑아드는 피비린내. 나는 전면전 대신 아주 교묘하고 치밀하게 자리를 차지하는 방식을 택했다. 눈에 띄는 짐승 같은 행동은 철저히 감추고 대신 넥타이를 맨 점잖은 얼굴들을 그곳에 심었다. 낡고 오래된 주름진 얼굴들 사이로 이질적이고 낯선 얼굴들이 독버섯처럼 하나둘 끼어들기 시작했다. 기존 지역 조직을 이끌던 백전노장의 원로들은 이 불길한 징조를 결코 가볍게 넘기지 않았다. 그러나 진짜 걷잡을 수 없는 치명적인 문제는 밖이 아니라 안에서 쳐사 터지고 있었다. 바로 세대의 차이였다. 굶주림을 겪으며 깡다구 하나로 바닥에서 기어 올라온 늙은 원로들과 달리 피냄새보다 돈냄새에 더 민감한 젊은 건달들은 뇌구조 자체가 달랐다. 그들에게 화려한 서울의 밤거리는 선배들이 피 흘려 지켜낸 과거의 성스러운 터전이 아니라 당장 내일 집어삼켜야 할 현재의 거대한 먹잇감이자 기회일 뿐이었다. 이제는 촌스럽게 주먹이 아니라 머리를 써야 한다. 고리타분한 옛날 방식은 과감히 버려야 한다. 그런 위험하고 차가운 속삭임이 가장 굳건했던 조직의 깊은 내부에서부터 도끼처럼 새어나오기 시작했다. 거대한 성벽을 무너뜨리는 가장 치명적인 균열은 언제나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법이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도심 한복판을 뒤흔드는 충격적인 소문이 돌았다. 중심구역을 관리하던 핵심 간부 하나가 쥐도 새도 모르게
조용히 짐을 싸서 자리를 옮겼다는 이야기였다. 공개적인 기자회견도 배신을 알리는 피 묻은 선전포고도 없었다. 하지만 밤이슬을 맞고 사는 업계 사람들은 모두가 뼈저리게 직감하고 있었다. 그 조직의 상징과도 같던 묵직한 인물이 살기 위해 낡은 간판을 버리고 먼저 움직였다는 끔찍한 사실을. 그 단 한 번의 은밀한 이동은 팽팽하게 당겨진 활 시위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결정적인 신호탄이 되었다. 낡은 의리 사이에서 위태롭게 눈치를 보며 중립을 지키던 나머지 세력들조차 그날 밤 황급히 계산기를 다시 두드리기 시작했다. 서울의 밤은 잔혹하리만치 빠르게 재편되었다. 과거의 영광에 취해 고집스럽게 버티던 늙은 보스들은 철저하게 고립되어 섬처럼 남겨졌고, 발빠르게 차가운 자본의 흐름에 올라탄 젊은 짐승들은 무섭게 세를 넓혀갔다. 놀랍게도 도심 한복판에서 피가 튀는 싸움은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대신 공기 전체에 숨 막히는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다. 고급 룸살롱 술자리에 상석 배치 대형 행사장에서 허리를 굽히는 인사의 순서, 검은 돈이 흘러들어가는 은밀한 방향, 이 모든 아주 작고 섬세한 디테일들이 이미 판의 진짜 주인이 누구로 바뀌었는지를 소리 없이 웅변하고 있었다. 기록에 따르면 이 뼈아픈 시기 서울 암흑가를 관통한 가장 거대하고 섬뜩한 변화는 바로 두려움의 방향 그 자체였다. 예전에는 다른 구역의 적들이 연장을 들고 쳐들어오는 외부 침입을 가장 두려워했다면, 이제는 차가운 자본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뒤처지는 것 자체를 가장 뼈저리게 공포스러워했다. 서울이라는 거대한 괴물 같은 도시는 뒤처진 자를 결코 자비롭게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 자리에 멈춰선 자는 무참히 짓밟히고 밀려나 영원히 하수구 밑바닥으로 사라질 뿐이다. 그 지독하게 단순하고도 잔인한 자본의 법칙이 수십 년간 피와 땀으로 쌓아올린 건달 세계의 낡은 질서를 송두리째 무너뜨렸다. 형님들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조용히 바뀌어버린 판말 없이 어둠 속으로 쓰러져간 수많은 이름들. 그 피도 눈물도 없던 비정한 시절의 밤 공기를 아직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 잔혹한 도시의 기록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잊히기 전에 주변에 공유해 주십시오. 지워진 역사는 다시 꺼내어 읽어야만 합니다. 결국 서울의 거대한 판은 더 이상 특정한 지역이나 낡은 이름표만의 것이 아니게 되어버렸다. 오직 흐름을 읽고 자본을 거머쥔 자들만이 살아남는 잔혹한 콘크리트 정글. 그렇다면 낡은 피비린내를 지워내고 세워진 이 새롭고 차가운 질서는 과연 얼마나 오래 그들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 완전한 승리를 확신하던 그들의 등 뒤로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집어삼킬 또 다른 거대한 바람이, 새 질서는 차갑게 얼어붙은 아스팔트 위로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게 굳어져 갔다. 그러나 무언가가 단단하게 굳어진다는 것은 그 내부에 필연적으로 또 다른 서늘한 균열을 품고 있다는 뼈아픈 뜻이기도 했다. 1990년대 초반, 화려한 네온사인이 불야성을 이루는 서울의 밤거리는 적어도 겉보기에는 소름 끼치도록 평온했다. 연장을 들고 골목을 피로 물들이는 대규모 충돌도, 세력을 과시하며 거리를 활보하는 짐승들의 공개적인 으르렁거림도 더 이상 눈에 띄지 않았다. 하지만 기록에 따르면 이 고요한 장막 뒤에 숨겨진 내부의 팽팽한 긴장감은 마치 시한폭탄처럼 여전히 째깍거리고 있었다. 기존 지역 조직의 늙은 맹수들은 완전히 이빨을 뽑힌 채 사라지지 않았고, 호남에서 밀고 올라온 외부 세력 역시 서울이라는 거대한 괴물의 모든 내장을 완벽하게 장악한 것은 아니었다. 피를 흘리지 않기 위해 서로의 목줄을 쥔 채 노려보는 미묘하고도 숨막히는 공존. 그것이 폭풍이 휩쓸고 간 직후 당시 서울 암흑가를 덮고 있던 기괴하고 새로운 풍경이었다. 이 비정한 공존을 강제한 진짜 배우는 다름 아닌 돈이었다. 수익 구조의 지각 변동,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가 폭발적으로 팽창하고 밤의 소비 문화가 화려하게 달라지면서 거대한 유흥과 상업의 핏줄이 흐르는 방향 자체가 완전히 뒤틀려 버렸다. 과거처럼 동네 룸살롱 몇 개와 도박장에 기대어
한 구역의 골목대장 노름만으로는 조직의 거대한 입을 먹여 살리며 버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외부에서 스며든 세력이 이 낯선 콘크리트 정글에 그토록 소름 끼치게 빨리 적응하고 뿌리내릴 수 있었던 진짜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었다. 그들은 애초부터 화려한 서울을 목숨 바쳐 지켜야 할 낭만적인 터전이 아니라 언제든 돈의 냄새를 따라 이동하고 뜯어먹어야 할 변화무쌍한 거대 시장으로 아주 냉혹하게 일궈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빼앗기고 뒷방으로 밀려난 기존 지역 조직의 깊은 내부에서는 그제야 피눈물 섞인 뒤늦은 탄식과 반성이 쏟아져 나왔다. 도대체 왜 처음에 놈들이 기어들어올 때 낡은 칼이라도 뽑아 강하게 목을 치지 못했는가? 왜 시대가 변하는 그 미세한 징조를 그저 풋내기들의 객기로만 치부하고 뼈저리게 과소평가했는가? 그러나 이미 판은 잔혹하게 재편된 뒤였고 엎질러진 독주를 주어 담을 방법은 없었다. 약삭빠른 일부는 발빠르게 자존심을 버리고 이 새롭고 거대한 자본의 흐름에 머리를 조아리며 합류했고 낡은 의리를 고집하던 늙은 두목들은 씁쓸하게 담배 연기만 뿜어내며 조용히 어둠 속으로 뒤로 물러났다. 전설처럼 불리던 그 무거운 이름들은 여전히 밤거리에 남아있었지만 한마디로 사람의 목숨을 쥐락펴락하던 그 서늘한 영향력은 이미 이빨 빠진 호랑이의 헛기침에 불과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지독한 과도기를 무겁게 지나며 서울 조폭 세계의 세대 교체는 브레이크가 파열된 폭주 기관차처럼 가속화되었다. 80년대 아스팔트 바닥을 피와 땀으로 구르며 맨몸으로 거친 세월을 통과한 낭만의 인물들이 하나둘 전면에서 쓸쓸히 퇴장했다. 그리고 그 텅 빈 자리는 주먹의 굳은 살보다 계산기의 숫자와 복잡한 인맥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차갑고 영리한 양복쟁이들이 꿰차기 시작했다. 주먹의 의리와 알량한 체면이 사내의 모든 것이라 믿었던 낡고 야만적인 시대에서 이제는 고급 정보와 막대한 마쿠 자금 그리고 정재계를 아우르는 거미줄 같은 네트워크가 조직의 생사를 가르는 절대적인 힘의 시대로 잔혹하게 넘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이다. 이 모든 숨 가쁜 변화에는 필연적으로 또 다른 핏빛 그림자가 악착같이 달라붙는다. 피를 묻히지 않고 이뤄낸 조직의 너무 빠른 확장은 몫을 나누는 과정에서 치명적인 내부 갈등의 씨앗을 잉태하고 힘겹게 세워진 이 차가운 새로운 질서는 어둠 속에서 칼을 가는 또 다른 젊은 짐승들의 도전을 잔인하게 불러들인다. 서울이라는 이 거대하고 무자비한 괴물의 뱃속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여전히 굶주린 눈빛으로 다음 사냥의 기회를 서늘하게 노리고 있었다. 겉보기에 거대한 판은 단단한 얼음장처럼 안정된 듯 보였지만 그 깊은 밑바닥의 탕류가 완전히 고요해진 적은 단 한순간도 없었다. 형님들 시대가 바뀌면 방식도 당연히 바뀌어야만 생존할 수 있다는 뼈아픈 진리. 과연 그 차가운 말이 옳았던 것일까요? 아니면 의리를 버린 자들의 비겁한 변명이었을까요? 댓글로 형님들의 묵직한 생각들을 남겨주십시오. 그렇게 맨주먹으로 지배하던 80년대의 뜨거운 질서는 피 한 방울 흘리지 못한 채 차가운 역사의 뒤안길로 무참히 밀려나고 말았다. 하지만 비 내리는 뒷골목의 가로등 아래에는 여전히 서늘하고 무거운 질문 하나가 유령처럼 맴돈다. 만약 그때 단 한 번의 선택이 늙은 두목들의 망설임이 무자비한 칼날로 바뀌어 달랐다면 비가 내리던 어느 밤 서울 중심가의 좁은 골목은 유난히도 어둡고 질척거렸다. 낡은 간판에 네온사인 불빛은 어제처럼 여전히 켜져 있었지만 그 붉은 빛 아래를 걷는 사내들의 표정은 분명 이전의 시대와는 완전히 달랐다. 낭만을 부르짖던 목소리는 빗소리에 파묻혔고 오직 차가운 계산기 두드리는 소리만이 환청처럼 거리를 맴돌았다. 1990년대 중반으로 깊숙이 접어들며 암흑가의 거대한 판은 겉보기엔 소름 끼치도록 안정된 듯 보였다. 그러나 기록에 따르면 그 얄팍한 안정은 언제 깨질지 모르는 얇은 살얼음판 위에서의 일시적인 균형에 불과했다. 호남에서 밀려온 낯선 손님들이 폭풍처럼 서울의 알짜배기 구역에 굼리를 틀고 자리 잡은 이후
서울의 조직폭력배 세계는 더 이상 낡은 지도의 지역 이름만으로는 도저히 설명될 수 없는 기괴한 괴물로 변모해 있었다. 남부, 서남부 혹은 명동과 강남이라는 구역의 경계는 무의미해졌다. 이제 밤을 지배하는 새로운 절대적 기준은 얼마나 주먹이 센가가 아니었다. 은밀한 자금의 흐름, 정재계를 아우르는 고급 인맥의 연결선, 그리고 남들보다 한 발 앞서 돈 냄새를 맡는 정보의 속도가 생사를 가르는 유일한 무기가 되었다. 이 잔혹하고 생소한 생존 게임 속에서 낡은 간판을 잃어버린 기존 지역 조직 출신 인물들은 각자의 비참한 방식으로 살 길을 도모해야만 했다. 자존심을 꺾고 현실을 직시한 일부는 이 새롭고 거대한 자본체계 안에서 기꺼이 머리를 숙이며 자신들만의 조그만 역할을 끈질기게 찾아냈다. 그들은 이빨 빠진 과거에 화려한 명성을 내세우는 대신 뒷골목을 뒹굴며 쌓아온 노련한 경험과 처세술을 무기로 삼아 새로운 주인의 그림자 속에 기생했다. 그러나 모두가 그 굴욕적인 현실에 순응한 것은 아니었다. 끝까지 시대의 변화를 혐오하고 거부하며 낡은 칼을 쥐고 홀로 남겨진 이들도 있었다. 그들은 여전히 서울의 밤거리를 형님과 아우의 피 끓는 의리로 지켜야 할 성스러운 터전으로만 기억하고 있었다. 하지만 가장 뼈아픈 비극은 이 거대하고 잔혹한 콘크리트 도시가 그 늙고 병든 짐승들의 향수를 결코 단 1초도 자비롭게 기다려주지 않았다는 점이다. 보도에 따르면 이 무거운 시기 서울 암흑가를 관통한 가장 소름 끼치고 치명적인 변화는 바로 보이지 않는 경쟁 그 자체였다. 피가 튀고 살이 찢기는 야만적인 공개적 충돌은 사라졌다. 대신 최고급 호텔의 은밀한 행사와 정재계가 얽힌 모임, 거대한 이권이 걸린 합법적 사업의 참여 여부로 그들의 잔혹한 힘의 균형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누가 화려한 초대장을 받고 상속에 앉는가? 반대로 누가 철저하게 투명인간 취급을 받으며 비참하게 배제되는가? 머리 숙이는 각도 한 뼘 술잔을 부딪히는 횟수, 한 번에 아주 작고 미세한 차이가 곧 밤거리에 거대한 영향력을 고스란히 의미했다. 거리를 피로 물들이는 시끄러운 총성이나 칼부림이 아니라 그 지독하게 고상하고 숨막히는 침묵과 배제가 사람의 숨통을 조이고 조직의 운명을 잔인하게 갈라놓고 있었다. 무자비한 자본을 삼키며 서울이라는 어둠의 공간은 이전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비대하고 거대해졌다. 서울의 판을 뒤흔들고 안착한 외부 세력 역시 결코 이 달콤한 승리에 안주하며 멈춰서지 않았다. 그들의 시선은 이미 거대한 서울의 성벽을 넘어 더 먼 곳을 향해 번뜩이고 있었다. 다른 지방 도시의 거대 조직들과의 은밀한 연결고리를 찾고 전국을 거미줄처럼 채자매는 더 넓고 단단한 범죄 네트워크를 탐욕스럽게 모색하기 시작했다. 암흑가의 판은 더 이상 우물 안 개구리처럼 서울 안에서만 찌질하게 움직이지 않았다. 전국 단위의 막대한 자본과 권력의 흐름 속에서 스스로의 위치를 정확히 정하고 살아남아야만 하는 짐승들의 진정한 적자 생존 시대가 서늘하게 밝아오고 있었던 것이다. 형님들, 비 내리는 그 시절의 서늘한 거리를 돌아보면 과연 무엇이 가장 무섭게 달라졌다고 느끼십니까? 주먹을 쥐는 완력의 힘입니까? 아니면 뱀처럼 차가운 계산과 생각의 차이입니까? 세월의 먼지 속에 묻힌 이 비정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의미 있다고 느끼신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십시오. 핏자국이 지워진 역사의 다음 기록도 숨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끈질기게 추적해 이어가겠습니다. 결국 이 거대하고 숨가쁜 변화는 골목을 차지하기 위한 단순하고 멍청한 세력 다툼이 결코 아니었다. 서울 암흑가에 견고했던 판이 이토록 허무하게 무너지고 흔들린 진짜 이유는 낯선 외부 세력의 무자비한 침입 자체에 있었던 것이 아니다. 오직 자신들이 만든 낡은 규칙만이 영원할 것이라며 다가오는 시대의 변화를 외면하고 스스로를 고정된 질서 안에 가두어 버렸던 그 오만하고 뼈아픈 순간에서 이미 파멸은 예견되어 있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비는 여전히 서울의 밤을 흠뻑 적시고 있었다. 그리고 서늘한 질문의 꼬리는
결코 여기서 허무하게 끝나지 않는다. 시선을 거대한 서울의 성벽 너머로 돌려보자. 과연 이 숨막히는 자본의 잠식과 낡은 질서의 붕괴는 오직 서울만의 비극이었을까? 어쩌면 전국의 또 다른 거대한 도시의 어두운 뒷골목에서도 전혀 다른 얼굴을 한 채 똑같이 소름 끼치는 이 피없는 전쟁이 서울의 밤은 겉으로 보기엔 늘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만 같다. 어둠이 짙게 깔리고 붉은 네온 사인이 젖은 아스팔트 위를 피처럼 적시는 익숙한 풍경. 하지만 그 차가운 거리를 아주 조금만 더 깊숙이 뚫어지게 들여다보면 도시는 매번 전혀 다른 잔혹한 얼굴을 교묘하게 숨기고 있다. 1990년대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무법천지 같던 조직폭력배의 세계는 소름이 끼칠 정도로 쥐죽은 듯 조용해졌다. 겉으로 요란하게 드러나는 피 튀기는 칼부림이나 쇠파이프가 부딪히는 거친 파열음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하지만 그 고요한 수면 아래에서는 돈과 이권이라는 질긴 목줄을 쥔 채 관계와 이해관계가 거미줄처럼 훨씬 더 복잡하고 징그럽게 얽혀 들어가고 있었다. 기록에 따르면 이 시기 서울의 거대한 판은 더 이상 토박이 지역 조직대 굴러들어온 낯선 외부 세력이라는 단순하고 촌스러운 구도로 나뉘지 않았다. 피아의 식별은 무의미해졌고 그들은 이미 끈적한 돈 냄새 속에서 하나로 섞여 있었다. 어제의 원수가 오늘 웃으며 고급 술잔을 부딪히는 든든한 동업자가 되고 한때 등을 맡기며 핏방울을 나누던 동지가 내일 당장 내 목에 비수를 들이미는 섬뜩한 경쟁자가 되는 비정한 세계. 거대한 자본 앞에서는 영원한 적도 맹세했던 아군도 없었다. 남부 유흥가를 소리 없이 집어삼키며 뱀처럼 올라왔던 호남의 세력들은 더 이상 낯선 불청객이나 이방인이 아니었다. 그들은 이미 거대한 서울의 핏줄 속에 깊숙이 파고들어 떼어낼 수 없는 완벽한 일부가 되어 있었다. 그 피 말리는 10여 년의 장악 과정에서 암흑가에 남겨진 진짜 결과물은 단순한 주먹다짐의 승패 성적표가 아니었다. 그것은 밤의 생태계 자체를 통째로 뒤바꾼 끔찍하고도 완벽한 구조의 변혁이었다. 이제 서울이라는 화려한 황금의 땅은 특정 지역 출신들이 의리를 내세워 쪼개어 갖는 낡은 사유지가 아니었다. 오직 차가운 자본의 냄새를 가장 먼저 예민하게 맡고 거대한 돈의 흐름을 날카롭게 읽어내는 자만이 살아남는 무자비한 포식자의 공간이 되었다. 짐승처럼 빠르게 움직여 이권을 낚아채는 자가 모든 것을 독식했고 과거의 영광에 취해 머뭇거리고 주저하는 자는 가차없이 아스팔트 바닥으로 처박혀 영원히 밀려났다. 그러나 그 서늘하고 눈부신 자본의 성장이 이 바닥에서 뒹구는 모두에게 달콤한 이익과 평화를 가져다 준 것은 결코 아니었다. 뒷골목을 호령하며 전설처럼 불리던 오래된 굵직한 이름들이 하나둘 낙엽처럼 역사 속으로 허무하고 쓸쓸하게 사라져갔다. 경찰의 낡고 먼지 쌓인 조서 기록과 빛바랜 신문지 구석의 건조한 보도 속에만 활자로 남은 씁쓸한 인물들. 한때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는 것만으로도 서울 밤거리를 쥐락펴락하며 모두를 숨죽이게 만들었다고 알려졌던 그 대단한 거물들조차 무자비하게 밀려오는 시대의 거대한 파도 앞에서는 예외가 될 수 없었다. 자비라고는 눈꽃만큼도 없는 거대한 도시가 껍질을 깨고 바뀌면 그 안에서 뒹구는 판도 피눈물 나게 바뀐다. 그리고 판이 잔인하게 바뀌면 결국 살아남기 위해 사람도 비열한 짐승처럼 변하기 마련이다. 이 지독하게 차갑고 비정한 시기를 온몸으로 긁히며 통과한 암흑가 사람들에게는 뼈아픈 교훈 하나가 지워지지 않는 흉터처럼 남았다. 정글 같은 서울에서 살아남아 자신의 구역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과거의 의리나 무용담을 고집하며 버티는 것이 아니라 뱀처럼 차갑게 다가오는 변화의 냄새를 읽어내는 것이라는 잔혹한 사실. 하지만 맹목적으로 돈을 쫓아 달려간 그 거대한 변화가 항상 그들에게 완벽한 정답만을 안겨준 것은 아니었다. 브레이크 없이 미친 듯이 질주하는 더 빠른 자본의 속도는 어제보다 더 크고 깊은 쇠 같은 불면의 불안을 낳았고 무한히 뻗어나가려는 끝없는 탐욕의 확장은 매일 밤 피를 말리게 만드는 더 끔찍하고
숨 막히는 경쟁자들을 불러 모았다. 형님들, 붉은 네온 사인이 번쩍이던 그 시절의 잔혹한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과연 굳건했던 서울의 판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린 진짜 원흉은 피냄새를 맡고 몰려든 낯선 외부 세력이었을까요? 아니면 과거의 낭만에 빠져 스스로 안주해버렸던 늙은 두목들의 나태한 내부 판단이었을까요? 형님들의 날카로운 통찰을 댓글로 묵직하게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이 간직한 파편 같은 기억 하나하나가 모여 이 지워진 암흑가에 또 다른 살아있는 기록이 됩니다. 빗물이 마르지 않은 서울의 밤거리는 오늘 밤에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서늘하게 이어진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는 또 다른 젊고 굶주린 그림자들이 소리 없이 어둠을 틈타 거리를 배회하고 있다. 굳게 닫힌 낡은 철문을 부수기 위해 전혀 예상치 못한 또 다른 낯선 손님이 차가운 비수를 품은 채 조용히 문을 두드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과연 이 끝을 알 수 없는 탐욕의 도시에서 그 다음 문을 열고 들어올 자는 누구일까? 다가오는 새로운 폭풍 속에서 다음 피바람의 제물이 되어 어느 겨울 새벽 텅 빈 거리 위로 무거운 청소차 엔진 소리만 길게 울려 퍼졌다. 밤을 지배하던 무성한 이름들은 아스팔트 위 얼어붙은 핏자국처럼 하얗게 지워지고 오직 비정한 콘크리트 도시만이 덩그러니 살아남아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낭만이라는 단어가 짓밟힌 지 오래된 그 차가운 거리에 과거의 영광을 기억하는 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2000년대라는 낯선 숫자의 문턱으로 숨 가쁘게 넘어가며 서울의 거대한 암흑가는 또 한 번 서늘하고 날카롭게 방향을 틀었다. 기록에 따르면 과거처럼 특정 지역의 골목길을 꿰차고 앉아 어깨에 힘을 주며 새를 과시하는 무식한 방식은 급격하게 숨통이 끊어지고 있었다. 촌스러운 영역 다툼은 막을 내렸다. 그 빈자리를 채운 것은 더 은밀하고 소름 끼치도록 분산된 형태의 점조직들이었다. 겉으로 드러나는 짐승의 완력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거미줄처럼 교묘하게 연결된 자본과 정보의 힘이 훨씬 더 치명적이고 무자비한 무기가 되었다. 10여 년 전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울의 판을 무참히 뒤흔들었던 호남의 외부 세력들 역시 이제는 더 이상 이방인 취급을 받지 않았다. 그들은 이미 이 거대한 욕망의 기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톱니바퀴이자 지워질 수 없는 하나의 굵직한 기득권 축으로 완벽하게 진화해 있었다. 하지만 그 소리 없는 진화의 잔혹한 과정 속에서 수많은 과거의 상징들이 낙엽처럼 쓸려나갔다. 한때는 화려한 룸살롱 문을 열고 이름 석자만 내뱉어도 모두가 숨을 죽이며 허리를 굽히던 묵직한 인물들. 한 구역의 절대적인 권력을 상징하던 번쩍이는 유흥가 간판들. 그 모든 낭만의 흔적들이 무자비한 도심 재개발의 포클레인 굉음과 함께 잿빛 콘크리트 잔해 속으로 영원히 파묻혔다. 보도에 따르면 끝까지 살아남은 자들 중 영리하고 비열한 일부는 서둘러 맞춤 양복을 입고 합법의 양지 바른 영역으로 교묘하게 간판을 바꿔달며 스며들었다. 반면 흐름을 놓치고 과거에 얽매인 늙은 짐승들은 비참하리만치 조용하고 자연스럽게 뒷골목의 그림자 속으로 영향력을 잃고 뿔뿔이 흩어졌다. 차갑게 굴러가는 시대의 거대한 수레바퀴는 그 어떤 낡은 감정이나 사내들의 의리 따위를 길바닥에 남겨두지 않았다. 철저한 망각. 그것이 2000년대가 암흑가에 내린 가혹한 형벌이었다. 1980년대 늦가을 남부 유흥가와 서남부의 좁고 습한 골목에서 아주 미세하게 시작되었던 그 작은 균열은 결국 수십 년의 세월을 거치며 서울 전체의 뼈대를 기형적으로 통째로 뒤틀어 버렸다. 지역 토박이 조직돼 상경한 낯선 외부 세력이라는 촌스럽고 단순한 대립구도는 모래성처럼 완전히 증발해버렸다. 대신 오직 살벌한 이해관계와 전국을 거미줄처럼 싸매는 거대한 범죄 네트워크가 교배된 기괴한 자본의 판이 그 자리를 독차지했다. 이 구조적인 변이는 그 어떤 총격전이나 칼부림보다 조용했지만 뼛속까지 시리도록 깊고 치명적이었다. 이제 암흑가에서 누가 서울을 완력으로 지배하는가라는 낡아빠진 질문은 폐기 처분되었다. 대신 누가 가장 먼저 숨죽인 검은 돈의 흐름을
날카롭게 읽어내는가. 오직 그것만이 목숨과 직결되는 절대적인 생존의 기준이 되었다. 형님들, 피냄새와 돈 냄새가 끈적하게 뒤섞인 이 잔혹한 암흑가의 역사를 우리는 그저 흔해 빠진 건달들의 세력 다툼으로만 깎아내려 기억해야 할까요? 아니면 거대하고 무자비한 괴물 같은 도시가 욕망을 먹고 성장하며 허물벗듯 겪어야 했던 서늘하고 필연적인 한 장면으로 똑똑히 기록해야 할까요?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먼지 속에 지워진 역사의 다음 기록도 잊지 말고 끝까지 함께 추적해 주십시오. 사람들의 기억에서 완벽하게 잊히는 그 순간, 피 묻은 역사는 언제나 교묘한 자들에 의해 왜곡되는 법입니다. 결국 그 거대한 서울의 견고했던 판을 송두리째 흔들어 무너뜨린 진짜 원흉은 날 선연장도 무식한 주먹도 아니었다. 변화하는 시대를 애써 외면했던 낡은 자들의 보이지 않는 나태한 판단, 그리고 생사를 가르는 골든타임에서의 치명적으로 한 발 늦은 대응, 그것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자 끝이었다. 겨울 새벽의 날, 선공기가 폐부를 찌른다. 그리고 지금 이 숨막히는 순간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거대한 도시의 캄캄한 뒷골목 어딘가에서는 똑같이 비릿한 질문이 유령처럼 시작되고 있을지 모른다. 잔혹한 피해의 역사는 그저 바보처럼 똑같은 얼굴로 반복되는 것일까? 아니면 소름 끼치도록 완벽하게 전혀 다른 양복을 차려입고 우리 희미하게 깜빡이는 가로등 아래 낡고 헐린 건물 벽면에 지워지지 않은 검은 얼룩 하나가 흉터처럼 남아있다. 한때 그곳이 누구의 화려한 안방이었고 누구의 피와 땀이 엉겨붙은 자리였는지 똑똑히 기억하는 늙은 사내들은 이제 비 내리는 거리에 존재하지 않는다. 모두가 떠나고 잊힌 밤거리에는 오직 무심한 빗소리만이 과거의 진홍곡처럼 울려 퍼질 뿐이다. 서울의 거대한 판이 무자비하게 재편된 이후 사람들은 술자리에 모여 언제나 흥미로운 결과만을 가볍게 안주 삼아 떠들어댔다. 피 튀기는 전쟁 끝에 살아남아 양복을 입은 자는 누구이고 칼날을 피하지 못해 처참하게 아스팔트 바닥으로 사라진 자는 누구인가. 하지만 조용히 먼지를 털어내고 남아있는 서늘한 기록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승패의 이름표보다 훨씬 더 뼈아프고 중요한 것은 바로 그들이 파멸해간 기괴한 과정 그 자체였다. 도대체 왜 한 시대를 호령했던 그 노련한 맹수들은 코앞까지 다가온 치명적인 위기를 위기로 직감하지 못했을까? 왜 그토록 끈끈하게 유지되던 사내들의 낡은 의리와 질서는 차가운 자본의 속도 앞에서 그토록 허무하게 종이장처럼 찢겨나갔을까? 보도에 따르면 당시 무너져 내린 기존 지역 조직의 두목들이 품고 있던 가장 크고 치명적인 약점은 바로 맹목적인 확신이었다. 화려한 네온사인이 번쩍이는 서울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오직 그들만의 신성한 공간이자 흔들리지 않는 왕국이었다. 낯선 호남의 외부 세력이 겁없이 기어들어와 진흙탕을 만들어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자신들이 만든 낡은 규칙에 알아서 적응해 고개를 숙이거나 아니면 견디지 못하고 쓸쓸히 짐을 싸서 물러날 것이라 오만하게 믿었다. 하지만 시대의 거대한 수레바퀴는 이미 그들의 예상보다 훨씬 더 잔혹하고 빠르게 굴러가고 있었다. 휴대전화가 보급되며 정보의 속도는 짐승의 발걸음보다 빨라졌고 거대한 밤의 자금 흐름은 동네 골목을 넘어 전국 단위로 무섭게 팽창했다. 과거의 영광을 외치며 쌓아올린 지역이라는 좁디좁은 울타리는 더 이상 쏟아지는 자본의 폭격을 막아낼 수 있는 절대적인 방패가 아니었다. 반면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상경한 외부 세력의 생존 전략은 소름 끼치도록 단순하고도 악랄했다. 무식하게 피를 보는 정면 충돌을 끝까지 피하고 오직 침묵 속에서 흘러가는 시간을 완벽한 자신들의 아군으로 만들 것. 주먹을 섞지 않고 끈질기게 웅크려 버티는 쪽이 결국 거대한 판의 마지막 주인이 된다는 서늘한 계산이었다. 그리고 그 피도 눈물도 없는 철저한 계산은 소름 돋게 맞아떨어졌다. 무너질 것 같지 않던 서울의 단단한 중심부 일부가 비명 한 번 내지 못한 채 유령처럼 조용히 그들의 소나기로 넘어갔고 그 보이지 않는 변화는 이미 그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파멸의 선을 아슬아슬하게 넘어버린 뒤였다. 그러나 이 핏빛으로 얼룩진 이야기를 그저 칼자루를 쥔 승자와 목을 내준 패자의 단순하고 납작한 싸움으로만 치부해버리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다. 이 모든 혼란의 본질은 서울이라는 거대한 탐욕의 괴물이 팽창하고 성장하며 겪어야만 했던 치명적인 구조적 붕괴 현상 그 자체였다. 밤을 지배하는 유흥산업과 소비의 형태가 완전히 뒤바뀌고 거대한 돈이 흐르는 도시의 심장부가 끊임없이 이동하며 그 속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사람들의 비열한 선택의 기준도 함께 달라졌다. 피와 냄새가 진동하는 조폭세계 역시 시대가 만들어낸 그 무자비한 자본의 흐름과 욕망의 소용돌이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었다. 그들도 결국 거대한 도시가 삼키고 뱉어내는 하나의 부속품에 불과했던 것이다. 형님들, 낡은 의리가 짓밟힌 그 시절의 밤거리를 돌이켜보면 결국 이 잔혹한 판을 지배하는 진짜 주인은 눈앞에 보이는 폭력적인 힘일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시대의 서늘한 흐름일까요? 여러분의 묵직한 생각과 생생한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지워진 역사의 진실을 찾는 기록은 바로 여러분의 그 날카로운 질문에서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남부 변두리 유흥가의 아주 작은 균열에서 독버섯처럼 시작된 변화는 결국 서울 전체의 심장을 관통하며 암흑가에 지워지지 않을 하나의 뼈아픈 교훈으로 남았다. 영원할 것 같던 고정된 질서와 권력은 언젠가 반드시 무너지고 흔들린다. 진짜 살아남느냐 죽느냐의 문제는 그 미세한 흔들림의 냄새를 남들보다 먼저 짐승처럼 읽어내는가, 아니면 목에 칼이 들어온 뒤에야 뒤늦게 깨닫고 피눈물을 흘리는가에 달려 있다. 그리고 묻고 싶다. 낡은 건물 벽에 핏자국마저 모두 지워져 버린 지금, 우리는 이 고요한 밤의 장막 뒤에서 조용히 벨리를 틀고 있는 또 다른 거대한 변화의 조짐을 과연 제대로 알아보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과거의 늙은 두목들이 그랬던 것처럼 다시 한번 똑같은 오만과 1990년대 초 새벽 4시 서울 남부의 한 낡은 사무실, 마지막 남은 담배 불씨가 재떨이 위에서 탁 소리를 내며 사그라들었다. 그와 동시에 십수년을 밤거리의 심장처럼 깜빡이던 창문에 얄팍한 전구 불빛도 완전히 꺼졌다. 거친 사내들의 땀 냄새와 피 끓는 호기가 지배하던 낭만의 시대가 그 빛의 소멸과 함께 영원한 어둠 속으로 가라앉는 순간이었다. 보도에 따르면 낯선 호남의 포식자들이 마침내 헬리를 틀고 완벽하게 자리를 잡은 뒤 서울의 거대한 판은 적어도 겉보기에는 소름 끼치도록 잠잠해 보였다. 피가 튀고 뼈가 부러지는 큰 충돌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연장을 들고 골목을 누비던 짐승들의 공개적인 대립도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하지만 밤이슬을 맞는 자들은 모두 본능의 후각으로 알 수 있었다. 그것은 결코 타협이 만들어낸 따뜻한 평화가 아니었다. 지배의 규칙과 질서의 방식 자체가 뿌리째 뽑혀 완전히 다른 종자로 기괴하게 바뀌어버린 것이다. 피보다 진하다던 형님과 아우의 끈끈한 관계 대신 인장이 찍힌 건조한 계약서가 밤을 지배했다. 목숨을 걸고 등짝을 내어주던 미련한 의리 대신 일원 단위까지 맞아떨어지는 서늘하고 잔혹한 계산기가 그 자리를 꿰찼다. 서울의 밤거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고요해졌지만 뼛속까지 시리도록 차갑고 비정해졌다. 시대의 파도에 무참히 휩쓸린 기존 지역 조직의 늙은 맹수들은 결국 각자의 생존을 위해 뿔뿔이 흩어졌다. 비굴함을 삼키고 자본의 개가 되어 새로운 질서에 기꺼이 적응을 택한 자들이 있는가 하면 끝까지 낡은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고 남은 이들은 살기 위해 전혀 다른 어두운 길을 모색해야만 했다. 기록에 따르면 몇몇은 두꺼운 양복을 껴입고 번듯한 사업가 행세를 하며 합법의 경계 안쪽으로 쫓기듯 숨어 들어갔다. 그리고 변화의 흐름을 끝내 읽지 못한 몇몇 둘련한 조직들은 그 어떤 화려한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아스팔트 바닥의 빗물처럼 자연스럽게 증발하고 해체되었다. 누아르 영화에서나 보던 장렬하고 화려한 퇴장 따위는 현실의 아스팔트 위에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무기력하고 굴욕적인 조용한 퇴장만이 모든 것을 잃은 패배자들에게 허락된 유일한 결말이었다. 욕망을 먹고 자라는 거대한 도시의 피부가 통째로 바뀌면 그 안에 기생하는 사람의 내장도 고통스럽게 바뀌어야만 했다. 이 소름 끼치는 침묵의 사건이 암흑가에 남긴 지워지지 않을 흉터는 단순한 조폭들의 동네 세력 교체 그 이상이었다. 이제 서울이라는 거대한 욕망의 용광로는 더 이상 남부, 서남부 혹은 특정 지역이라는 낡고 편협한 단어로는 도저히 묶어둘 수 없는 통제불능의 공간이 되어버렸다. 이방인인 외부 세력과 토박이인 내부 세력의 모호한 경계는 뜨거운 돈의 열기에 완전히 녹아내렸고 피비린내 나는 판은 서울 성곽을 넘어 전국 단위로 무섭게 재편되고 팽창했다. 서울은 늙은 두목들이 목숨 바쳐 지켜야 할 성스러운 요새가 아니라 매일 밤 피를 말리며 짐승처럼 끊임없이 경쟁하고 남의 살을 뜯어먹어야 할 가장 잔혹하고 거대한 투기장으로 전락해버렸다. 그 숨막히는 변화의 핏빛 파도는 멈추지 않고 이후 수년간 도끼처럼 전국으로 이어졌다. 다른 지방의 거대한 도시들에서도 마치 지독한 전염병처럼 비슷한 먹이사슬의 재편 움직임이 연이어 포착되었다는 건조한 보도가 흘러나왔다. 서울의 낡은 골목에서 시작된 그 작은 균열의 씨앗이 결국 거미줄을 타고 전국 암흑가의 심장부로 속속들이 번져나갔다는 서늘한 해석도 뒤따랐다. 그러나 경찰서에 먼지 쌓인 서류철에 남겨진 모든 기록이 완벽한 진실만을 말해주는 것은 결코 아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판을 완전히 뒤집어버린 수많은 치명적인 선택들은 달빛도 들지 않는 깊은 밀실에서 가장 조용하고 비열하게 이루어졌고 사내들의 그 끔찍한 결단은 단 한 장의 문서에도 활자로 남지 않고 담배 연기와 함께 허공으로 흩어졌다. 형님들 아무도 피 흘리지 않았지만 모든 것이 처참하게 뒤바뀐 이 짐승들의 이야기가 남긴 진짜 서늘한 의미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구독과 좋아요로 어둠 속에 파묻힌 이 비정한 기록에 힘을 보태주시고 여러분의 날카로운 통찰을 댓글로 묵직하게 나눠주십시오. 이 거리의 기록은 바로 형님들의 조각난 기억과 함께 비로소 완전하게 완성됩니다. 가로등의 희미한 불빛 아래 낡고 촌스러운 이름표가 떨어져 나간 자리에 새롭게 바뀐 화려한 간판만이 소름 끼치게 빛나고 있다. 거대한 도시는 언제나 그렇듯 지난밤의 사륙과 눈물을 모조리 꿀꺽 집어삼키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뻔뻔하고 건조하게 아침을 맞이하며 흘러간다. 하지만 짐승들의 비릿한 숨소리가 진동하던 그 밤의 온도를 뼛속 깊이 기억하는 늙은 사내들은 똑똑히 알고 있다. 영원할 줄 알았던 서울의 견고한 판은 바로 불이 꺼지던 그 새벽 이미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전혀 다른 낯선 언어로 잔혹하게 쓰이기 시작했다는 끔찍한 사실을 남는 서늘한 질문은 단 하나다. 그토록 단단했던 서울판의 거대한 척추를 통째로 부러뜨리고 짓밟은 것은 과연 탐욕에 미친 사람의 교활한 힘이었을까? 아니면 아무도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시대의 무자비한 폭력이었을까? 그리고 폭식을 끝낸 그 시대의 폭력은 다시금 누구의 목덜미를 서늘한 비 내리는 칠흑 같은 밤, 텅 빈 낡은 사무실, 책상 위에 덩그러니 놓인 손때 묻은 수첩 한 권, 굳게 닫힌 창문을 때리는 날카로운 빗소리만이 정적을 깨는 가운데 들춰본 누런 종이 위에는 낯선 이름들과 빼곡한 숫자들만이 암호처럼 어지럽게 얽혀있다. 그 기괴한 숫자들은 단순한 뒷골목의 수구맥이나 유흥가의 빗장부가 아니었다. 그것은 주먹의 낭만이 무참히 짓밟히고 차가운 자본이 밤을 지배하기 시작한 한 비정한 시대의 핏빛 좌표였다. 서울의 거대한 판이 낯선 포식자들의 철저한 계산 아래 무자비하게 재편된 직후 기록에 따르면 암흑가에서 가장 먼저 소름 끼치게 바뀐 것은 바로 사내들의 눈빛과 태도 그 자체였다. 피냄새가 진동하던 예전 낭만의 시대에는 술잔을 부딪히며 넌 도대체 누구 편이냐, 목숨을 걸고 따를 형님이냐 아오냐를 묻는 것이 유일한 생존의 기준이었다. 하지만
핏자국이 완전히 말라버린 새로운 질서 아래에선 그 촌스럽고 감정적인 질문이 영원히 폐기 처분되었다. 대신 우리는 이 거대한 잿빛 도시에서 지금 당장 어디까지 선을 넘어 뻗어나갈 수 있느냐. 오직 무한한 확장성만이 목숨을 재는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잣대가 되었다. 남부, 서남부 혹은 명동이라는 좁아 터진 지역이라는 단어는 이제 이빨 빠진 늙은 건달들의 술주정에서나 나오는 죽은 언어가 되어버렸다. 그 낡은 영토의 성벽이 허무하게 무너져 내린 텅 빈 자리를 지독하게 차가운 전국구 네트워크와 막대한 자본, 그리고 짐승보다 예민하고 빠른 속도가 무자비하게 대신 집어삼켰다. 과거의 영광에 흠뻑 취해 있던 기존 지역 조직 출신 인물들 중 완고한 일부는 이 끔찍하게 변해버린 공기의 냄새를 끝내 읽어내지 못했다. 그들은 시멘트 바닥 위에서도 피는 물보다 진하며 서울은 여전히 사내들의 끈끈한 관계와 의리로 굴러가는 낭만의 도시라고 멍청하게 맹신했다. 그러나 알려진 바에 따르면 어둠을 틈타 스며든 외부 세력은 뜨거운 감정 따위는 개나 줘버린 채 오직 얼음장 같은 계산만을 잔혹하게 앞세웠다. 그들은 불필요하게 연장을 들고 피를 흘리는 무식한 충돌을 뱀처럼 교묘하게 피해 다녔고 오직 자신들의 이권이 걸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결정적인 순간에만 소리 없이 움직여 숨통을 끊었다. 주먹을 쥐느냐, 계산기를 두드리느냐, 그 아주 작고 미세했던 생각의 차이는 불과 몇 년 뒤 도저히 건널 수 없는 파멸의 거대한 간극이 되어 늙은 조직들의 목덜미를 서늘하게 물어뜯었다. 이 핏빛 역사에서 가장 흥미롭고도 소름 돋는 지점은 이 모든 거대하고 치명적인 암흑가의 뼈대 변화가 평범한 대중의 눈에는 거의 투명 인간처럼 보이지 않았다는 끔찍한 사실이다. 텔레비전 뉴스와 신문은 그저 간헐적으로 터지는 조폭들의 칼부림 사건이나 경찰의 요란한 단속 결과만을 건조하게 떠들어댔지만 진짜 권력이 이동하는 판의 구조적 지각 변동은 빛이 닿지 않는 심해에서 너무나도 조용하고 완벽하게 진행되었다. 뒷골목 술자리에서는 매일 밤 흉흉한 소문이 독버섯처럼 돌았고 룸살롱의 공기는 묘하게 서늘해졌으며 특정 유흥가의 진짜 주인이 하룻밤 새 쥐도새도 모르게 바뀌었다는 은밀한 귓속말이 퍼져나갔다. 그러나 그 누구도 파도에 휩쓸려 허우적거리느라 이 거대한 자본의 잠식이 만들어내는 거대한 전체 그림을 똑바로 내려다보지 못했다. 서울이라는 도시는 피도 눈물도 없는 하나의 거대한 식인 생물과도 같았다. 누군가 늙고 병들어 아주 조금이라도 약해진 틈을 보이면 어둠 속에서 숨죽이던 다른 굶주린 누군가가 가차없이 그 살점을 뜯어먹고 빈자리를 꿰찼다. 한물간 낭만과 뜨거운 감정에 미련하게 기대는 쪽은 서서히 아스팔트 바닥으로 처참하게 밀려나 짓밟혔고 피를 얼려버릴 듯한 냉정한 계산을 택해 머리를 숙인 쪽은 끝까지 살아남아 기어코 이빨을 드러냈다. 그것이 이 비정하고 잔혹한 시기를 관통하는 유일한 생존의 본질이었다. 형님들 겉으로 요란하게 드러나는 화려한 칼부림보다 이토록 조용히 숨통을 조여오는 자본의 잠식이 훨씬 더 뼈시리게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가 멍청하게 놓치고 있던 진짜 암흑가의 민낯을 끝까지 함께 지켜봐 주십시오. 이제 우리는 그 시대의 칠흑 같은 어둠을 향해 서늘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도대체 그때 화려한 서울의 네온사인 아래에서 진짜 무엇을 보고 있었던 것인가? 신문 일면을 장식하던 몇몇 멍청한 건달들의 화려한 폭력 사건인가? 아니면 그 뒤에서 소리 없이 거대한 불을 쓸어 담으며 판 전체를 집어삼키고 있던 보이지 않는 거대한 괴물의 이동인가? 텅 빈 사무실, 책상 위 비에 젖은 낡은 수첩의 가장 마지막 장에는 더 이상 어떤 사내의 이름도 숫자도 덧대어 적히지 않았다. 무식한 주먹의 시대가 완전히 죽고 자본의 시대가 열리며 짐승들의 기록 방식마저 너무나도 조용하고 완벽하게 바뀐 것이다. 그리고 모두가 잠든 서울의 차가운 밤은 또 한 번 허물을 벗으며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전혀 새로운 얼굴의 변화를 서늘하게 준비하고 있었다. 어제의 규칙이 오늘의 무덤이 되는 이 잔혹한 아스팔트 정글. 그렇다면
낡은 수첩이 덮인 뒤 가장 치명적이고 잔인한 다음, 균열은 과연 이 거대한 도시 외곽에 허름하고 퀴퀴한 냄새가 짙게 배어있는 낡은 당구장, 굳게 닫힌 녹슨 철문 너머, 불 꺼진 테이블 위로는 뽀얀 먼지만이 시간의 두께만큼 무심하게 내려앉아 있다. 한때 이곳은 핏발선 사내들이 독한 담배 연기를 뿜어내며 끈끈한 의리를 맹세하고 남의 구역을 노리는 잔혹한 약속이 오가던 뜨거운 밀실이었다. 그러나 이제 휴대가 부딪히는 둔탁한 파열음은 완전히 사라지고 죽은 짐승의 무덤 같은 스산하고 서늘한 침묵만이 그 버려진 공간을 무겁게 지배하고 있다. 무자비한 자본의 폭격으로 서울의 거대한 판이 산산조각 난 뒤 기록에 따르면 이 암흑가에서 가장 먼저 허무하게 녹아내린 것은 바로 사내들이 목숨처럼 긋고 살았던 경계 그 자체였다. 남부와 서남부를 가르던 선연한 핏빛선, 어느 동네의 밤은 누가 지배하고 어느 구역의 이권은 누가 먹는다는 그 무겁고도 암묵적인 낡은 규칙이 아침 안개처럼 희미하게 흩어져 버렸다. 선을 넘으면 곧바로 전쟁이라는 그 살벌했던 맹세는 낡은 시대의 종이 호랑이로 전락했다. 호남에서 밀고 올라온 외부 세력은 영리하게도 특정 구역에 좁아터진 알량한 왕좌에 미련하게 집착하며 머물지 않았다. 그들은 피냄새를 맡은 굶주린 상어떼처럼 돈이 흐르는 곳이라면 어디든 소리 없이 빠르게 이동했고, 아주 작은 빈틈이라도 보이면 가차없이 탐욕스러운 이빨을 박아 넣으며 기계적으로 세를 확장했다. 화려한 네온사인이 번쩍이는 서울은 더 이상 토박이 건달들이 사이좋게 선을 그어 나눠 가지던 평화롭고 낭만적인 사유지가 아니었다. 외부의 거대한 해일이 목밑까지 몰아치자 기존 지역 조직의 깊은 내부에서도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균열이 흉터처럼 쩍쩍 갈라지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당장이라도 창고에 숨겨둔 낡은 연장을 꺼내들어 피 튀기는 강경 대응으로 사내의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고 핏대를 세웠고, 누군가는 굴욕적이지만 차가운 시대의 현실을 직시하고 일단 납작 엎드려 다음을 기약하자고 체념 섞인 목소리로 맞섰다. 그러나 자비라고는 없는 시대의 시간은 결코 망설이는 늙은 짐승들의 편이 아니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담배만 피워대며 미련하게 결정을 미루는 그 짧고 뼈아픈 사이, 이미 조직을 굳건하게 지탱하던 몇몇 핵심적이고 발빠른 행동대장들은 조용히 짐을 싸서 더 큰 자본을 쥐고 있는 쪽을 향해 미련 없이 자리를 옮겨버렸다. 이 핏빛 바닥에서 핵심적인 사람의 이동이란 곧 목숨과도 같은 권력의 이동이자 낡은 조직을 향한 서늘한 사형 선고를 의미했다. 그 끈적한 배신이 난무하던 비정한 시절을 온몸으로 긁히며 통과한 늙은 사내들은 씁쓸하게 입을 모아 회고한다. 생각보다 길거리에서 쇠파이프가 부딪히고 살이 찢기는 요란한 싸움은 거의 없었지만, 그보다 훨씬 더 끔찍한 피로감이 영혼 밑바닥까지 갉아먹었다고 말이다. 피를 튀기는 직접적인 육박전보다 사내들을 벼랑 끝에 광기로 몰아붙인 것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도끼처럼 묘하게 바뀌어 있는 서늘한 거리의 냄새였다. 어제까지 형님하며 허리를 굽히던 놈이 오늘은 도대체 누구와 은밀하게 뒷손을 잡았는지, 어느 알짜배기 룸살롱의 간판 주인이 하룻밤 새 쥐도 새도 모르게 전혀 다른 이름으로 뒤바뀌었는지, 가장 굳건하다 믿었던 구역에서조차 낯선 외부 세력이 마침내 완벽한 주도권을 틀어쥐었다는 이야기들. 근거 없는 흉흉한 소문은 밤바람을 타고 미친 듯이 거리를 배회했고, 한솥밥을 먹던 형제들 사이에서도 서로를 향한 날선 의심은 그 어떤 치명적인 전염병보다 훨씬 더 빠르고 잔인하게 번져나갔다. 담배 연기 자욱한 룸살롱에는 더 이상 호기로운 사내들의 웃음소리가 울리지 않았고, 오직 눈알을 굴리며 서로의 숨통을 겨누는 질식할 것 같은 침묵만이 끈적하게 가득했다. 서울이라는 거대한 탐욕의 용광로는 시대에 뒤처진 사내들의 구차한 감정이나 알량한 낭만 따위를 결코 따뜻하게 품고 기다려주지 않는 무자비한 짐승 같은 도시였다.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납작 엎드려
이 악물고 버티며 흐름에 올라탄 자만이 비열하게 살아남았고, 시대의 서늘한 기류를 제때 읽어내지 못한 미련한 자들은 아무런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한 채 조용히 어두운 하수구 밑바닥으로 밀려나 영원히 잊혔다. 그 잔혹하고 치명적인 결과는 불과 몇 년 뒤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만큼 확연하고 처참한 몰골로 세상에 드러났다. 수십 년을 굳건하게 버티던 판의 거대한 중심축이 완전히 뿌리째 뽑혀 다른 곳으로 이동해버렸고, 돈과 비열한 배신으로 얼기설기 엮인 차갑고 새로운 질서가 그 텅 빈 자리에 완벽하게 깰리를 들었다. 이 모든 거대한 붕괴는 단 한 번의 요란한 폭발이 아니었다. 가랑비에 옷이 젖어 들어가듯 뼈를 깎아내는 고통을 동반하며 천천히, 그러나 그 어떤 날카로운 칼날보다 확실하게 낡은 질서의 뿌리까지 완벽하게 파먹어버린 무자비한 침식 현상이었다. 형님들, 거대한 시대의 판을 뒤집는 변화는 항상 요란하고 큰 소리로 철문을 부수며 우리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처럼 빗물처럼 조용히 소리 없이 스며들어 어느새 우리의 숨통을 완벽하게 조여오죠. 피비린내 나는 이 암흑가에 숨겨진 진실이 묵직하게 다가오셨다면 채널을 굳건히 지켜봐 주십시오. 잊히고 묻힌 이 거리의 다음 기록도 아스팔트에 남은 희미한 핏자국을 따라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한때 사내들의 뜨거운 욕망과 비열한 음모가 끓어오르던 낡은 당구장의 녹슨 철문은 이제 굳게 잠겨 다시는 열리지 않는다. 하지만 퀴퀴한 먼지가 쌓인 그 닫힌 밀실 안에서 밤새도록 오갔던 수많은 비열한 선택과 잔혹한 결단이 만들어낸 거대한 나비 효과는 화려한 서울의 밤거리에서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빗물에 젖은 서울의 서늘한 밤은 이미 어둠 속에서 혀를 날름거리며 낡은 칼을 벼리고 있는 전혀 예상치 못한 또 다른 낯선 손님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모든 낭만을 삼켜버린 이 거대한 침식의 끄트머리에서 새롭게 피비린내 나는 밤에 빛이 들지 않는 서늘한 지하 주차장. 시동이 거칠게 꺼진 낡은 검은 세단 안에는 지독한 담배 냄새와 매연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다. 붉은 빛을 잃어가는 계기판 아래로 지직거리는 라디오에서 낡고 건조한 뉴스가 무심하게 흘러나온다. 몇 년 전 아스팔트를 피로 물들였던 서울 남부 일대 유흥가 재편에 대한 짧은 단신보도. 앵커의 목소리는 파편처럼 짧았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피비린내 나는 진실을 아는 자들에게는 뼛속까지 시린 의미심장한 장송곡과도 같았다. 기록에 따르면 1990년대 중반이란 차가운 시간의 한가운데로 접어들며 서울 암흑가의 거대한 판은 완전히 다른 기괴한 얼굴로 허물을 벗고 있었다. 남부와 서남부의 핏줄을 파고들며 짐승처럼 올라왔던 호남의 낯선 세력들은 이제 그 누구도 감히 굴러들어온 손님이라 부르지 못했다. 그들은 이미 화려한 남의 안방을 완전히 차지하고 앉아 거대한 문을 안에서 걸어 잠근 완벽한 내부의 주인이 되어 있었다. 그 피말리는 장악의 과정에서 골목을 뒹굴며 칼을 휘두르는 노골적이고 촌스러운 핏빛 충돌은 확연히 자취를 감췄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목줄을 쥐고 흔드는 끔찍한 자본의 경쟁은 불 꺼진 밀실에서 더욱 교묘하고 잔인하게 계속되고 있었다. 그들이 뜯어먹는 사업의 영역은 동네 유흥가를 넘어 걷잡을 수 없이 넓어졌고, 검은 돈이 흘러가는 은밀한 자금의 핏줄은 추적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징그럽게 복잡해졌다. 이제 서울이라는 좁은 우물을 벗어나 전국 단위의 거대한 점조직으로 판이 무섭게 연결되고 팽창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 숨막히는 진화의 수레바퀴 아래에서 기존 지역 조직을 호령하던 상징적인 늙은 원로들 중 상당수는 비참하게 역사의 뒤안길로 쓸쓸히 사라져갔다. 수갑을 차고 차가운 철창성으로 끌려가거나 수십 년을 형님아우하던 거대한 조직이 공중분해되며 하루아침에 갈 곳을 잃었다. 혹은 살아남기 위해 자존심을 버리고 스스로 이빨을 뽑은 채 초라하고 굴욕적인 자연스러운 은퇴를 구걸해야만 했다. 보도에 따르면 칼춤을 추던 80년대식의 야만적인 힘의 과시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된 배경에는 경찰의 대대적이고
숨막히는 폭력 조직 단속과 급격하게 차가워진 사회 분위기에 압박이 무겁게 자리 잡고 있었다. 힘으로 찍어 누르고 공포로 뒷골목을 지배하던 미련한 낭만의 시대는 완전히 끝났다. 짐승의 완력이 닿지 않는 전혀 다른 차원의 비열한 생존 방식을 시대가 스스로 윽박지르며 사내들에게 강요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핏빛으로 얼룩진 비정한 이야기의 진짜 본질은 누가 칼자루를 쥐고 누가 처참하게 목을 내주었는가 하는 얄팍한 승패의 결과에 있지 않다. 수많은 피와 돈을 집어삼킨 서울이라는 이 거대하고 기괴한 탐욕의 도시가 과연 그 서늘한 시대의 변화를 어떤 방식으로 뼈아프게 흡수하고 소화해냈는가에 집중해야만 한다. 피를 나눈 사내들의 끈끈한 의리와 관계가 중심이 되던 낡은 질서에서 1원짜리 지폐 한 장에도 서슴없이 목숨을 거는 차가운 자본 중심의 구조로의 완벽한 변이. 토박이 건달들이 울타리를 치고 끼리끼리 나눠 먹던 닫힌 지역에서 피냄새를 맡은 굶주린 짐승이라면 누구든 달려들어 물어뜯을 수 있는 잔혹하고 열린 시장으로의 이동. 그 치명적인 권력과 룰의 이동은 어느 날 밤 갑자기 일어난 한순간의 화려한 폭발이 아니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소리 없이 사내들의 뼈를 녹여버린 독약처럼 빗물에 섞여 아스팔트 밑바닥으로 깊고 무겁게 스며든 무서운 침전의 시간이었다. 그 피도 눈물도 없는 시기를 짐승처럼 기어다니며 통과한 이들은 뼛속 깊이 알고 있다. 진짜 숨통을 끊는 잔혹한 싸움은 쇠파이프가 난무하는 축축한 아스팔트 거리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서늘한 사실을 눈앞의 먹이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 인식의 차이, 미래를 담보로 돈을 굴리는 차가운 계산의 차이, 그리고 무엇보다 다가오는 시대의 비릿한 냄새를 남들보다 먼저 맡아내는 예민한 감각. 오직 그것만이 수십 년간 요지부동이던 거대한 판을 송두리째 뒤집어 엎고 새로운 지배자를 결정짓는 절대적이고 치명적인 무기였다. 형님들, 우리가 지금 위태롭게 서 있는 이 아스팔트 자리도 언젠가는 누군가의 입에 오르내리는 차가운 기록이 되어버립니다. 먼지 속에 묻힌 이 시대의 비정한 시리즈가 형님들의 가슴을 조금이라도 서늘하게 때렸다면 주변에 그 묵직한 의미를 공유해 주십시오. 핏자국이 지워진 역사의 다음 이야기에서 우리는 판을 완전히 뒤바꾼 또 다른 치명적인 전환점을 끝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차 안에 낡은 라디오가 거친 파열음을 내며 완전히 꺼진다. 좁은 차 안을 채우는 것은 오직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차갑고 묵직한 정적뿐이다. 두꺼운 콘크리트 천장 위 서울의 밤거리는 어제처럼 여전히 화려한 네온사인 불빛으로 번쩍이고 있겠지만 그 눈부신 빛의 이면 가장 어두운 그림자 아래에서 사내들이 목숨을 걸고 벌였던 잔혹한 선택의 결과들은 아직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채 솟아가고 있다. 낡은 짐승들이 피를 흘리며 떠난 그 빈자리를 향해 이제 전혀 다른 냄새를 풍기는 젊고 굶주린 또 다른 세대의 짐승들이 소리 없이 발톱을 세우고 어둠 속에서 거친 숨을 내몰아쉬고 있다. 거대한 도시는 결코 피에 대한 굶주림을 멈추지 않는다. 칠흑 새벽 공기가 아직 얼음장처럼 차갑던 어느 날, 남부 유흥가의 한 낡은 사무실 한가운데 덩그러니 남겨진 낡은 가죽 의자 하나, 주인이 쫓기듯 떠나버린 그 텅 빈 자리에는 지독하게 피어대던 독한 담배 냄새만이 유령처럼 옅게 배어 있었다. 한때 수십 명의 사내들이 허리를 굽히며 충성을 맹세했던 그 무거운 의자는 이제 주인을 잃은 채 다가오는 시대의 서늘한 정막을 온몸으로 맞고 있었다. 1990년대 후반이라는 잔혹한 시간의 터널로 깊숙이 빨려 들어가면서 서울 암흑가의 거대한 판은 더 이상 과거의 촌스러운 잣대와 방식으로는 단 1인치도 설명될 수 없는 기괴한 미로가 되어버렸다. 기록에 따르면 칼을 쥐고 으르렁거리던 외부 세력과 낡은 깃발을 지키려던 기존 지역 조직의 그 선명했던 경계선은 사실상 아스팔트 위의 빗물처럼 흔적도 없이 씻겨 내려갔다. 피비린내 나게 서로의 목줄을 겨누며 견제하던 단순하고 야만적인 대립구조는 어느새 돈이라는 거대한 괴물 앞에서 복합적이고 징그러운 이해관계로
질척하게 얽혀버렸다.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돈줄이 되는 비열한 협력과 내일의 밥그릇을 뺏기 위한 소리 없는 갈등이 하나의 테이블 위에서 동시에 존재하는 숨 막히고 묘한 균형. 그것이 90년대 후반을 지배한 암흑가의 새로운 맨얼굴이었다. 이 비정한 시기, 짐승들의 숨통을 옥죄어온 것은 비단 내부의 치열한 암투만이 아니었다. 경찰의 서슬 퍼런 단속 강화와 범죄를 바라보는 사회 분위기의 냉랭한 변화는 암흑가의 생태계에 치명적인 철퇴를 내리쳤다. 과거처럼 어깨에 힘을 주고 수십 명이 몰려다니며 공개적으로 힘을 과시하는 멍청한 짓은 스스로 수갑을 차고 무덤으로 걸어 들어가는 완벽한 자살행위가 되었다. 보도에 따르면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몇몇 굵직하고 상징적인 사건들이 터진 이후 살아남은 조직들은 철저하게 꼬리를 자르고 전면에서 자취를 감추는 비겁하지만 영리한 방식을 택했다. 그들은 번쩍이는 네온사인 뒤편, 가장 깊고 축축한 그림자 속으로 숨어들어 소리 없이 자본을 굴렸다. 서울의 화려한 밤은 어제보다 더욱 눈부시게 빛났지만 그 빛이 만들어낸 거대한 뒤편의 어둠은 이전보다 훨씬 더 예민하고 신중해졌다. 그 숨막히는 그림자 속에서 낡은 시대의 끝자락에 덩그러니 남겨진 늙은 사내들의 썩어 문드러진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 목숨을 걸고 내 구역을 지킨다는 그 펄떡이던 자부심과 낭만은 도대체 어느 하수구 밑바닥으로 처박혔는가? 반대로 피냄새를 쫓아 호기롭게 상경했던 낯선 짐승들의 그 서늘했던 확신은 끝없는 자본의 계 속에서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을까?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지독한 과도기 속에서 영리하게 허물을 벗은 일부는 차갑고 새로운 질서의 정점에 완벽하게 안착해 돈방석에 앉았고 과거에 얽매인 미련한 일부는 거대한 흐름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채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으로 비참하게 쓸려갔다. 그러나 그 잔혹한 결과표 위에서 완벽하게 모든 것을 움켜쥔 승자도 모든 피를 쏟아낸 패자도 존재하지 않았다. 거대하고 무자비한 시대의 변화 앞에서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당장 내일의 목숨을 연명하기 위한 비열한 선택만을 쉴 새 없이 강요받았을 뿐이다. 서울의 견고했던 판이 이토록 처참하게 흔들리고 무너진 일련의 사건들은 단순히 주먹 쓰는 건달들의 천박한 밥그릇 다툼이 결코 아니었다. 그것은 욕망을 먹고 팽창하는 서울이라는 거대한 괴물 도시가 자본의 시대로 넘어가며 겪어야만 했던 치명적이고 필연적인 성장통의 흉터였다. 끼리끼리 나눠 먹던 닫힌 구조의 우물에서 피도 눈물도 없는 무한 경쟁의 거대한 열린 바다로 넘어가는 핏빛 통로. 그 어둡고 좁은 통로를 뱀처럼 먼저 기어서 건넌 자와 낡은 의리에 얽매여 멍청하게 망설이다. 뒤에 남겨진 자의 차이, 그것이 생과 사를 가르는 유일한 기준이었다. 형님들, 지나간 먼지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뼛속 깊이 기억해야 할 것은 영화처럼 화려하게 부서지는 주먹다짐의 장면이 아니라 그 이면에서 소리 없이 모두의 숨통을 조여오던 시대의 거대한 흐름 그 자체입니다. 이 비정한 기록이 남긴 서늘한 질문들을 부디 가슴속에 묵직하게 담아두십시오. 우리의 삶 역시 언제나 선택의 기로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새벽에 한기가 맴도는 빈 사무실, 그 낡은 의자 하나가 주인을 잃은 채 고요히 비어있다. 그러나 이 무자비한 괴물 같은 도시는 단 1초도 멈추지 않고 굶주린 숨을 몰아쉰다. 수많은 피와 눈물을 삼킨 서울의 거대한 판은 어둠 속에서 또 한 번 살칸을 찢는 치명적인 변화를 서늘하게 준비하고 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낡은 왕좌를 꿰찰 그 다음 이름은 과연 어느 깊고 어두운 밑바닥에서 겨울 바람이 칼날처럼 매섭게 몰아치던 어느 텅 빈 밤거리, 한때 사내들의 뜨거운 피와 거친 비명으로 펄떡이던 그 치열했던 아스팔트 위에는 이제 무심하고 차가운 붉은 네온사인만이 유령처럼 깜빡이고 있었다. 거리의 풍경은 몰라보게 바뀌었고 화려한 유흥가의 간판들도 수없이 다른 이름으로 교체되었다. 하지만 그 낡은 아스팔트 밑바닥에는 여전히 지워지지 않은
서늘한 질문 하나가 핏자국처럼 끈적하게 남아 있었다. 서울이라는 거대한 판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은 호남에서 올라온 낯선 손님들의 등장은 그저 촌스러운 동네 건달들의 단순한 밥그릇 싸움이나 세력 이동이 결코 아니었다. 먼지 쌓인 기록의 밑바닥을 깊숙이 긁어보면 그것은 거대하고도 소름 끼치는 사고방식의 끔찍한 충돌이자 완벽한 전환이었다. 피와 땀이 밴 이 거리를 무조건 목숨 걸고 지켜야 할 신성한 낭만의 터전으로 여긴 낡은 자들과 피도 눈물도 없이 무한정 집어삼키고 확장해야 할 먹음직스러운 비즈니스 시장으로 바라본 차가운 자들의 잔혹한 격돌. 완전히 똑같은 욕망의 공간을 두고서도 전혀 다른 시대의 언어로 해석하고 부딪힌 피비린내 나는 결과물이었다. 잔인한 시간이 화살처럼 흐르며 외부에서 굴러들어온 침입자와 내부를 지키던 토박이의 그 알량했던 구분선은 핏물처럼 흐릿하게 씻겨 내려갔다. 과거 낭만을 부르짖던 토박이, 지역 조직 출신 인물들 중 영리하고 비열한 일부는 뱀처럼 허물을 벗고 이 새롭고 거대한 자본의 구조 속으로 완벽하게 스며들어 기생했다. 반면 끝까지 낡은 칼자루를 쥐고 과거의 영광을 고집하던 미련한 자들은 아무런 비명조차 남기지 못한 채 잔혹한 역사의 하수구 속으로 영원히 쓸려 내려갔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살아남은 몇몇 교활한 두목들은 번듯한 맞춤 양복을 차려입고 뻔뻔하게 합법의 양지 바른 경계 안으로 기어들어가 거물 사업가 행세를 했고, 또 다른 몇몇 거창했던 이름들은 두 번 다시 밤거리에서 언급조차 되지 않는 철저한 망각의 형벌을 받았다. 거대하고 무자비한 괴물 같은 도시는 그렇게 쓸모없어진 사내들의 기억을 가차없이 분리수거하고 건조하게 정리해버렸다. 핏자국이 완전히 말라붙은 이 끔찍한 시기가 암흑가에 남긴 서늘한 교훈은 너무나도 명백하고 잔인했다. 그저 주먹을 쥐는 무식한 완력만으로는 결코 이 거대한 판을 영원히 지켜낼 수 없다는 것. 숨통을 조여오는 시대의 끔찍한 속도를 제때 읽어내지 못한다면 수십 년을 피로 맺은 아무리 단단하고 끈끈한 형제들의 관계조차 하루아침에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뼈아픈 진리였다. 화려한 네온사인이 번쩍이는 서울이라는 탐욕의 도시는 결코 과거를 파먹고 사는 늙은 짐승들의 얄팍한 감정 따위에 따뜻하게 머물러주지 않는다. 오직 피냄새를 맡고 거대한 자본의 흐름을 짐승처럼 쫓아가는 차갑고 비열한 자들만이 이 아스팔트 정글의 마지막 생존자로 살아남게 되는 법이다. 형님들, 우리가 이 피비린내, 나는 과거의 낡은 이야기를 다시 들춰내고 되짚는 이유는 결코 거리를 더럽히던 그 시절 건달들의 야만적인 범죄를 낭만으로 포장하고 미화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지워진 어둠의 기록을 날카롭게 해부하여 오늘날 번듯한 양복을 입고 여전히 우리를 틀고 있는 그들의 교묘한 진짜 얼굴을 제대로 읽어내기 위함입니다. 이 숨막히는 추적에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시대의 거대한 변화 앞에서 형님들은 어떤 서늘한 감각을 느끼셨는지 묵직한 생각들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주인을 잃고 굳게 닫힌 텅 빈 사무실에 깨진 창문, 위로 잠들지 않는 도시의 화려한 불빛이 유령처럼 차갑게 반사되고 있다. 눈이 부시도록 번쩍이는 그 빛은 지나간 사내들의 죽음과 몰락 앞에서도 소름 끼치도록 무심하고 잔혹하다. 주먹 하나로 낭만을 부르짖던 한 시대의 거대한 판은 그렇게 피눈물을 삼키며 역사 속으로 허무하게 넘어가 버렸다. 그리고 거대한 욕망의 덩어리인 서울은 핏자국을 깨끗하게 닦아낸 채 또 다른 낯설고 비정한 시대를 뻔뻔하게 맞이했다. 무너진 낡은 왕좌를 차지하기 위한 그 다음 비릿한 사냥의 이야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빛이 들지 않는 도시의 가장 깊고 어두운 밑바닥 어딘가에서 이미 2000년대라는 낯선 숫자의 문턱, 서울의 밤 공기는 예전의 비릿한 피냄새를 완벽하게 지워낸 채 소름 끼치도록 차갑고 건조해져 있었다. 거리의 소란과 짐승들의 으르렁거림이 사라진 빈자리에는 숨 막히는 정적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어깨에 힘을 주고 번쩍이는 흉터를 과시하던 촌스러운 사내들은 어둠 속으로 숨어들었고 그 서늘한 침묵이
거대한 도시의 핏줄을 빈틈없이 감싸 안았다. 기록에 따르면 1980년대 후반 좁은 골목길에서 시작되었던 그 미세한 균열은 피 튀기는 90년대를 거치며 누구도 부술 수 없는 거대하고 단단한 콘크리트 구조로 굳어졌다. 피 냄새를 맡고 올라와 판을 뒤집었던 낯선 외부 세력은 더 이상 환영받지 못하는 이방인이 아니었다. 그들은 이미 서울이라는 탐욕스러운 괴물의 심장부에 가장 깊숙이 뿌리를 내린 완벽한 포식자였다. 동시에 낡은 자존심 하나로 버티던 기존 지역 조직 역시 두 번 다시 과거의 따뜻했던 낭만의 틀로 돌아갈 수 없었다. 이미 사내들이 목숨을 걸고 뛰는 밤의 판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무섭게 넓어졌고 징그럽게 연결되었으며 이런 단위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차가운 계산기로 완벽히 재편되어 버린 것이다. 이 숨막히는 암흑가의 진화를 가속화시킨 것은 비단 짐승들 내부의 권력 다툼만이 아니었다. 날이 갈수록 숨통을 조여오는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 강화와 조폭을 바라보는 서늘한 사회적 시선의 변화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거대한 압박이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몇몇 굵직한 대규모 사건 이후 눈치 빠른 조직들은 서둘러 칼을 버리고 전면에서 자취를 감췄다. 화려한 양복을 입고 후면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 속으로 교묘하게 물러선 것이다. 길거리에서 쇠파이프가 부딪히는 천박하고 공개적인 충돌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지만 보이지 않는 밀실에서의 끈적한 긴장감과 수싸움은 어제보다 훨씬 더 피말리게 계속되었다. 서울은 멈추지 않고 팽창했고 밤을 지배하는 유흥과 이권의 산업은 거미줄처럼 다변화되었으며 검은 돈의 은밀한 흐름은 추적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복잡하고 깊어졌다. 그 거대한 자본의 소용돌이 속에서 주먹 하나로 먹고 살던 과거의 미련한 방식은 점점 더 설 자리를 잃고 하수구 밑바닥으로 영원히 처박혀야만 했다. 우리는 핏자국이 말라버린 이 비정한 이야기를 그저 머리 나쁜 조폭들의 한심한 세력 다툼 역사로만 가볍게 치부할 수 있을까? 어쩌면 이것은 욕망을 먹고 팽창하는 서울이라는 거대하고 무자비한 도시 자체가 겪어야만 했던 소름 끼치는 진화 과정이었는지도 모른다. 사내들이 목숨을 바쳐 지켜야 할 피 끓는 터전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한정 확장해야 할 차가운 자본의 시장으로 형님과 아우를 찾는 뜨거운 관계의 언어에서 이자와 배당금을 묻는 잔혹한 자본의 언어로의 완벽한 변이. 그것이 이 잿빛 도시가 선택한 비열한 생존 방식이었다. 형님들 낭만이 짓밟힌 잿빛 아스팔트 위에서 결국 마지막에 웃으며 살아남는 자는 무식하게 주먹이 센 자가 아니라 서늘한 시대를 완벽하게 읽어내는 자입니다. 이 먼지 쌓인 비정한 암흑가의 기록이 형님들의 가슴에 의미 있는 파장을 남겼다면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다음 이야기까지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묵직한 한마디의 댓글이 지워진 진실을 다시 살려내는 다음 기록을 만듭니다. 매서운 겨울바람이 쓸고 간 서울의 새벽은 언제나처럼 뻔뻔하리만치 조용하고 고요하다. 그러나 그 차갑고 건조한 조용함의 가장 깊은 밑바닥에는 지난밤 사내들이 피를 말리며 내려야 했던 수많은 비열한 선택과 잔혹한 결단들이 백골처럼 하얗게 쌓여있다. 십수년 전 낡은 사무실 문을 부수고 들어와 서울판을 흔들었던 호남의 손님들이 이 도시에 던졌던 그 핏빛 질문은 여전히 서늘하게 유효하다. 우리는 지금 이 거대한 아스팔트 정글 위에서 도대체 어떤 소름 끼치는 변화의 한가운데를 맹인처럼 위태롭게 지나고 있는 것인가? 욕망이 멈추지 않는 한 이 거대한 도시는 반드시 또 한 번 징그럽게 허물을 벗고 변할 것이다. 그리고 10년, 20년의 무심한 세월이 흐른 뒤 누군가는 텅 빈 밤거리를 바라보며 다시 이렇게 건조하게 읊조릴 것이다. 멍청하게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을 뿐 그때도 이 잔혹한 도시의 판은 이미 어둠 속에서 새벽 5시 한강 위로 서늘하고 축축한 안개가 뱀처럼 낮게 깔려들었다. 짐승들의 피비린내. 나는 밤이 지나고 서울이라는 거대한 도시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깊게 잠든 척 위장하고 있었다. 하지만
빛이 들지 않는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사내들의 목줄을 쥐고 흔드는 보이지 않는 잔혹한 계산기는 단 1초도 멈추지 않고 차갑게 돌아가고 있었다. 2000년대 초반으로 넘어오며 기록에 따르면 그 끔찍했던 피해 역사를 딛고선 서울 암흑가의 거대한 판은 더 이상 특정 구역이나 촌스러운 동네 이름 따위로는 도저히 설명될 수없는 거대한 괴물로 완벽하게 변이해 있었다. 한때 사내들이 목숨을 걸고 피를 뿌렸던 남부 혹은 서남부라는 낡은 단어들은 먼지 쌓인 옛날 신문 기사 속으로 영원히 사라져버렸다. 그 핏빛 빈자리를 대신 차지한 것은 전국 단위 혹은 광역 네트워크라는 소름 끼치도록 차갑고 건조한 경제지표 같은 표현들이었다. 이것은 그저 시대가 바뀌어 부르는 이름표가 달라진 단순한 용어의 말장난이 결코 아니었다. 사내들이 피 흘리며 목숨을 걸었던 그 암흑가의 절대적인 질서와 권력의 중심이 주먹에서 거대한 자본으로 완전히 이동해버렸다는 가장 명백하고 끔찍한 사형 선고이자 신호탄이었다.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시절부터 뒷골목을 뒹굴며 컸던 과거의 토박이 지역 조직들은 오직 피보다 끈끈한 혈연과 학연, 그리고 수십 년을 함께 썩어 문드러진 오래된 형제들의 관계만을 유일한 생존의 축으로 삼아 미련하게 움직여왔다. 그러나 낯선 손님들이 옐리를 틀고 무자비하게 완성해버린 이 새롭고 거대한 구조는 그들의 낭만적인 방식과는 뼛속부터 완벽하게 다르게 작동했다. 오직 억 단위로 굴러가는 막대한 자본과 남들보다 한 발 앞서 숨통을 끊어버릴 수 있는 치명적인 고급 정보, 그리고 교도소 담장 위를 위태롭게 걷는 합법과 비합법의 그 아슬아슬한 경계선에서 거미줄처럼 복잡하고 징그럽게 얽혀버린 철저한 이해관계만이 유일한 법이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지독한 과도기 속에서 뱀처럼 허물을 벗고 살아남은 일부 늙은 여우들은 최고급 맞춤 양복을 빼입고 번듯한 거물 사업가의 가짜 얼굴을 뒤집어 썼다. 또 다른 굶주린 짐승들은 그림자 속에 철저히 몸을 숨긴 채 뒤에서 은밀하게 돈줄을 쥐고 흔드는 조용한 투자자의 서늘한 얼굴을 비열하게 택했다. 전면으로 나선 얼굴들은 소름 끼치도록 단정하고 우아해졌지만 그들이 뒤편에서 벌이는 수싸움과 탐욕의 핏줄은 어제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잔인하게 썩어 들어가고 있었다. 이 뼈를 깎는 무자비한 시대의 변화 속에서 아스팔트 바닥에 영원히 짓밟혀 사라진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목에 칼이 들어와도 형님을 배신하지 않겠다던 사내들의 그 미련하고 뜨거웠던 을이라는 낡은 단어일까? 아니면 수십 명의 어깨들이 쇠파이프를 질끌 끌며 밤거리를 활보하던 그 야만적이고 공개적인 짐승들의 완력 과시일까? 화려한 네온사인 아래 서울이라는 욕망의 용광로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관차처럼 무섭게 팽창하며 재개발의 포클레인으로 거리를 무참히 엎어버렸다. 피비린내 나던 좁고 축축한 골목길은 아스팔트로 말끔하게 덮였고 늙은 보스들이 은밀하게 모여 앉아 구역을 나누던 낡고 허름한 건물들은 가차없이 철거되어 잿더미로 변했다. 한때 사내들의 무거운 회합이 이루어지며 숨막히는 긴장감이 맴돌던 그 피 묻은 장소들은 이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뻔뻔하게 밝고 깨끗한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숍과 화려한 매장들로 완벽하게 뒤바뀌어 버렸다. 피를 흘리며 뒹굴던 공간이 뜯겨나가고 화려하게 바뀌면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그 비릿했던 시대의 기억도 안개처럼 희미하고 허무하게 증발해버리기 마련이다. 그러나 아스팔트 깊숙한 곳에 묻힌 서늘한 진실의 기록은 결코 지워지지 않고 도끼처럼 남아 우리를 노려본다. 보도에 따르면 한 시대를 야만적으로 호령하며 전설처럼 불렸던 몇몇 상징적인 늙은 두목들의 굵직한 이름들은 여전히 경찰서 깊은 곳 먼지 쌓인 사건 파일 속에 붉은 줄이 그어진 채 선명하게 적혀있다. 다만 그 과거의 이름들이 뿜어내던 서늘한 공포와 막강한 의미는 예전의 그것과는 처참하리만치 비참하게 달라져 있을 뿐이다. 주먹구구식 낭만으로 밤을 지배하던 시대에 초라한 화석으로 전락해버린 것이다. 형님들, 우리가 방금 지나쳐온 이 핏빛 가득한 시간은
결코 흘러가 버린 남의 단순한 과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날 양복을 입고 여전히 우리의 숨통을 교묘하게 조여오고 있는 이 무자비한 괴물 같은 자본 구조를 비열하게 만들어낸 생생한 과정 그 자체입니다. 이 비정한 암흑가 시리즈가 가슴속에 남긴 묵직하고 서늘한 질문들을 부디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새겨주십시오. 역사는 눈을 감는 자에게 가장 먼저 잔혹하게 반복되는 법입니다. 한강 위를 무겁게 짓누르던 새벽에 서늘한 안개가 눈부신 아침 햇살에 조금씩 허무하게 거쳐간다. 거대한 도시 위로 밝은 빛이 비치면 지난밤 짐승들이 물어뜯고 흘린 끈적한 피의 흔적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도시는 언제나 그렇게 소름 끼치도록 뻔뻔한 맨얼굴로 아침을 위장한다. 하지만 수십 년 전 거대한 판을 무참히 뒤흔들었던 사내들의 치명적이고 비열했던 그 수많은 선택들은 여전히 거대한 콘크리트 숲 어딘가에 지워지지 않는 흉터로 깊숙이 남아 있다. 그리고 빛이 들지 않는 하수구 가장 깊은 밑바닥에서는 과거의 늙은 짐승들과는 전혀 다른 냄새를 풍기는 새롭고 젊은 세대의 포식자들이 전혀 다른 잔혹한 방식으로 서늘하게 몸을 풀며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이 이빨을 드러낼 다음 피비린내 나는 변화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숨소리 하나 내지 않고 조용히, 그러나 등골이 오싹해질 만큼 분명하고 완벽하게 도심 한복판을 찌를 듯 솟아오른 고층 빌딩 유리창에 매서운 겨울바람이 부딪히고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무심하게 반사된다. 화려한 불빛은 이전보다 훨씬 더 많아지고 눈이 부시도록 번쩍였지만 그 거대한 빛이 만들어내는 잿빛 아스팔트 아래의 그림자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짙고 서늘해졌다. 2000년대 중반이라는 차가운 시간의 한가운데로 접어들며 기록에 따르면 서울의 조직폭력배 세계는 과거의 촌스러운 허물을 완전히 벗어던지고 소름 끼치도록 전혀 다른 기괴한 형태를 띠게 된다. 등짝에 화려한 문신을 새기고 쇠파이프를 끌며 골목을 누비던 직접적인 세력 다툼은 한물간 코미디가 되었다. 그 빈자리를 대신 채운 것은 고급 호텔 밀실과 룸살롱에서 보이지 않게 얽히고 설키는 잔혹하고 비열한 이해관계의 구조였다. 낭만을 부르짖던 지역이라는 낡은 개념은 안개처럼 흐려지고 완벽하게 붕괴되었다. 이제 사내들의 생사를 가르는 절대적인 기준은 누가 어느 유흥가 구역의 골목대장인가를 따지는 완력이 아니었다. 누가 먼저 돈 냄새를 맡고 거대한 자본의 흐름을 날카롭게 읽어내는가. 오직 그 차가운 감각만이 목줄을 쥐는 핵심이 되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시기 짐승의 껍데기를 벗고 진화한 교활한 일부는 대놓고 합법 사업이라는 두꺼운 양복을 껴입기 시작했다. 건설 시행사, 엔터테인먼트 유흥업소의 지분 참여 등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교묘한 방식으로 자신들의 사냥터를 무한정 넓혀가며 새로운 생존 방식을 서늘하게 모색했다. 공개적인 길거리 충돌은 스스로 경찰의 수갑을 부르는 가장 미련하고 치명적인 부담이 되었다. 대신 뒤에서 돈줄을 쥐고 흔드는 조용하지만 목을 옥죄는 영향력이 훨씬 더 무섭고 오래가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비 내리는 골목에서 사내들이 피 흘리며 맞붙던 과거의 낭만적이고 상징적인 장면들은 점점 누아르 영화 속의 박제된 이미지로만 남았고 현실의 암흑가는 그 어떤 영화보다 훨씬 더 차갑고 복잡한 거대 기업처럼 기괴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의 날카로운 질문이 무겁게 남는다. 1980년대 후반 가장 먼저 굳건했던 서울판의 심장을 후벼 파고 흔들었던 그 낯선 호남의 손님들이 남긴 진짜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그들은 단순히 서울의 밥그릇을 뺏기 위해 칼을 들고 올라온 야만적인 침입자였는가? 아니면 무식한 주먹의 시대가 저물고 피도 눈물도 없는 무자비한 자본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가장 먼저 알린 피 묻은 변화의 신호탄이었는가? 수십 년간 이 바닥을 지탱해온 기존 지역 조직의 낡은 규칙들은 결국 거대한 시대의 수레바퀴와 무참히 맞물리며 잔혹하게 재해석되었다. 사내들의 끈끈한 관계와
피 끓는 의리가 중심이던 낡은 질서는 이런 단위까지 핏방울을 짜내는 차가운 자본 중심의 구조와 정면으로 부딪혔고, 그 서늘한 충돌이 결국 서울이라는 거대한 괴물 도시의 내장을 통째로 뒤바꾸어 놓았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에서 시작된 이 소름 끼치는 진화의 핏빛 바이러스는 이후 전국 각지의 대도시 거대 조직들에게로 무섭게 퍼져나갔다. 서울의 밤거리는 그저 거대한 붕괴가 잉태된 가장 첫 번째 비극의 시작점이었을 뿐이었다. 형님들, 우리는 종종 눈앞에 벌어진 화려하고 잔혹한 폭력 사건의 껍데기만 가볍게 기억하고 안주거리로 삼습니다. 하지만 시대를 관통하는 진짜 중요하고 무서운 진실은 바로 그 사건을 잉태한 보이지 않는 구조의 변화 그 자체입니다. 이 피비린내 나는 기록이 남긴 묵직한 질문을 부디 가슴속에 잊지 말고 새겨주십시오. 역사는 언제나 그 구조를 읽어내는 자의 편이었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번쩍이는 도심의 불빛이 차가운 겨울바람에 위태롭게 흔들린다. 아무리 거센 비바람이 몰아쳐도 튼튼하게 지어진 거대한 빌딩은 결코 쉽게 무너지지 않는 법이다. 그러나 그 빌딩을 떠받치고 있는 깊은 지하의 내부 뼈대와 구조가 완전히 다른 물질로 기괴하게 바뀌어 버린다면 도시는 겉으로는 똑같아 보일지언정 전혀 다른 소름 끼치는 맨얼굴을 갖게 된다. 주먹과 낭만으로 지탱되던 서울 암흑가의 판은 그렇게 철저하게 부서지고 전혀 다른 차가운 언어로 다시 쓰였다. 그리고 피비린내, 나는 그 거대한 역사책의 또 다른 서늘한 장이 지금 우리도 모르는 사이 아주 한밤중 미친 듯이 불어닥치는 매서운 바람만이 도심 한가운데 흉물스럽게 파헤쳐진 재개발 철거터를 핥고 지나간다. 낡은 콘크리트 잔해 위로 뽀얗게 일어나는 흙먼지는 마치 과거의 망령들처럼 허공을 떠돈다. 수십 년 동안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키며 밤거리를 지배했던 화려한 유흥가의 간판들은 포클레인의 무자비한 삼날에 찍혀 형체도 없이 뜯겨나갔고, 그곳에서 피를 흘리며 얽히고 설켰던 사내들의 수많은 비열한 선택들도 잔해 속에 파묻혀버렸다. 그러나 아스팔트 바닥 깊숙이 스며든 그들의 치명적인 탐욕과 피비린내 나는 흔적마저 이 거대한 도시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서울 암흑가의 거대한 판을 송두리째 뒤흔들어버린 십수년의 잔혹한 변화는 결국 단 하나의 가장 뼈아픈 본질로 서늘하게 수렴된다. 기록의 먼지를 털어내고 그 심연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그것은 쇠파이프와 짐승들의 주먹이 부딪히는 천박하고 야만적인 힘의 충돌이 결코 아니었다. 그것은 같은 공간을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본 소름 끼치는 해석의 충돌이었다.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시절부터 그 바닥을 구르며 자란 기존의 토박이, 지역 조직들은 화려한 서울을 무조건 목숨을 걸고 피 흘려 지켜야만 하는 신성한 터전이자 영토로만 맹신했다. 사내들 사이에 끈끈한 관계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킨다는 신뢰, 수십 년을 이어져온 암묵적인 낡은 규칙만이 그들이 믿는 절대적인 종교이자 중심이었다. 하지만 굶주린 배를 부여잡고 호남에서 올라온 낯선 외부 세력의 시선은 뼛속부터 완벽하게 달랐다. 그들에게 서울이라는 이 화려하고 눈부신 거대 도시는 피와 땀으로 지켜야 할 감상적인 고향 따위가 아니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짐승처럼 뜯어먹고 무한정 확장해 나가야 할 가장 거대하고 완벽한 먹잇감이자 자본의 시장일 뿐이었다. 감정 없는 차가운 속도, 억 단위로 굴러가는 막대한 자본, 그리고 누구보다 빨리 목줄을 틀어주는 기회의 잔혹한 선전만이 그들의 유일한 무기이자 우선순위였다. 비 내리는 같은 뒷골목, 번쩍이는 네온사인이 걸린 같은 낡은 건물, 매연과 피냄새가 섞인 똑같은 밤공기를 마시면서도 두 세력의 머릿속에는 서로 절대 교차할 수 없는 전혀 다른 끔찍한 계산기가 차갑게 돌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전쟁의 초기에 너무나도 많은 낡은 맹수들이 이 치명적인 해석의 차이를 멍청하리 많지 과소평가했다. 설마 몇몇 풋내기들이 설친다고 수십 년을 이어온 이 거대한 암흑가의 판 전체가
통째로 무너져 내리겠느냐는 낡은 오만과 확신. 하지만 거대한 댐을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균열은 언제나 아주 작고 보이지 않는 미세한 지점에서부터 뱀처럼 시작되는 법이다. 특정 남부 유흥가 구역에서 일어난 조용한 주도권의 이동 알량한 의리 대신 돈가방을 택한 몇몇 핵심 행동대장들의 비열한 선택, 그리고 유령처럼 은밀하고 조용하게 투입된 낯선 마쿠 자본, 그 작고 파편적인 사건들이 핏줄처럼 하나로 모여 결국 거대한 암흑가의 뼈대와 구조를 통째로 부러뜨리고 기괴하게 바꿔버렸다. 피말리는 이 붕괴와 잠식의 과정 속에서 누군가는 끝까지 낡은 칼을 쥐고 이 악물며 버텼고, 또 다른 누군가는 살기 위해 비굴하게 자존심을 꺾고 자본의 흐름을 향해 뱀처럼 방향을 틀었다. 공개적이고 야만적인 대립은 피냄새가 옅어지는 시간과 함께 길거리에서 서서히 자취를 감추었다. 하지만 그 텅 빈 자리를 대신한 것은 보이지 않는 최고급 밀실에서의 피말리는 조정과 서늘한 타협, 그리고 차가운 자본이 지배하는 완벽하게 새로운 질서였다. 서울이라는 이 거대하고 무자비한 도시는 패배자들의 얄팍한 감정이나 구차한 변명 따위를 결코 오래 품어주지 않는다. 오직 승리한 자들의 잔혹한 결과표와 핏자국만이 아스팔트 위에 건조하게 남을 뿐이다. 형님들, 지금까지 숨가쁘게 달려온 이 비정한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 뒷골목에서 주먹을 휘두르던 건달들의 무식한 싸움질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피할 수 없는 거대한 시대의 변화와 파도 앞에서 그 사내들이 과연 어떤 서늘한 선택을 내렸는가를 뼈아프게 묻고 있는 생생한 생존의 기록입니다.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가는 이 피비린내 나는 추적을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다음 마지막 장에서 우리는 그 수많은 핏자국이 남긴 이 무거운 질문의 답에 조금 더 깊숙이 다가가 볼 것입니다. 철거된 잿빛 콘크리트 터 위로 뼈대를 세운 거대한 새 건물이 하늘을 찌를 듯 차갑게 올라간다. 거리를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은 그 화려한 대리석 바닥 아래에 수십 년 전 도대체 어떤 짐승들의 핏자국이 스며 있었는지, 어떤 비열한 선택들이 묻혀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 하지만 그 시절 서늘한 밤 공기를 기억하는 우리는 뼛속 깊이 알고 있다. 낭만과 주목으로 지탱되던 서울 암흑가의 거대한 판은 바로 그때 누구도 모르게 완벽하게 혀를 뽑히고 다른 언어로 교체되어 조용히 다시 쓰였다는 끔찍한 사실을, 그리고 그 차갑고 낯선 자본의 언어는 화려한 양복을 입은 채 지금 이 순간에도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 곁에서 새벽 6시에 서울 하늘의 잿빛을 밀어내며 옅게 밝아온다. 밤거리를 핏빛으로 지배하던 붉은 네온사인 불빛들은 하나둘 숨을 거두듯 꺼지고, 거대한 도시는 지난밤 어둠 속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무심하고 뻔뻔한 맨 얼굴로 거대한 톱니바퀴를 굴리며 하루를 시작한다. 1980년대 후반, 낡고 좁은 남부 유흥가의 축축한 골목에서 피어오른 낯선 호남 손님들의 등장은 처음엔 그저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흠집이나 가벼운 균열처럼 보였다. 기록에 따르면 그 핏빛 균열은 요란하게 건물을 부수고 거리를 피로 물들이는 화려하고 거대한 폭발이 아니었다. 그것은 가랑비처럼 뼛속까지 젖어들어 종국에는 거대한 뼈대 전체를 썩게 만들어 주저앉히는 천천히, 그러나 가장 치명적으로 번지는 파문이자 숨막히는 침식이었다.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시절부터 아스팔트를 구르던 기존 토박이, 지역 조직의 늙은 짐승들이 피와 땀으로 지켜온 낡은 규칙은 오직 사내들의 끈끈한 관계와 암묵적인 의리의 질서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반면 굶주린 배를 안고 상경한 외부 세력은 오직 짐승 같은 속도와 피도 눈물도 없는 차가운 자본의 논리로만 이 거대한 판을 날카롭게 읽어내렸다. 비 내리는 같은 서울의 젖은 아스팔트를 밟고 서서도 완벽하게 달랐던 두 개의 서늘한 해석. 결국 그 시선의 차이가 낭만의 시대를 무참히 관통하며 암흑가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뒤바꾸어 놓았다. 쇠파이프가 부딪히고 살이 찢기는 직접적이고 야만적인 전면전은 세간의 짐작보다 많지 않았다. 대신 보이지 않는 밀실과 룸살롱 구석에서 흉흉한 소문이
도끼처럼 번졌고 살기 위해 낡은 간판과 늙은 형님을 버린 사람들이 뱀처럼 은밀하게 이동했으며 유흥가의 주도권이 하룻밤새 유령처럼 조용히 바뀌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남부의 아주 작은 변두리 지역에서 숨죽여 시작된 그 소름 끼치는 변화는 핏줄을 타고 다른 구역으로 독버섯처럼 무섭게 확산되었고 마침내 서울 전체에 거대한 암흑과 뼈대와 구조를 비열하게 재편해버렸다. 끝까지 낡은 칼을 쥐고 피를 토하며 미련하게 버틴 자도 있었고 차가운 시대의 속도에 짓눌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지쳐 쓰러진 자도 있었다. 그러나 거대하고 무자비한 이 잿빛 도시는 애초에 그 어떤 사내의 편도 아니었다. 도시는 그저 낡은 고기를 뱉어내고 새 고기를 삼킬 뿐이었다. 무심한 세월이 칼날처럼 흐르며 굴러들어온 낯선 외부와 밀려난 초라한 내부의 알량한 경계는 빗물에 씻기듯 완전히 사라졌다. 서울은 특정 지역 건달들이 모여앉아 나눠 먹던 닫힌 우물이 아니라 무한한 탐욕과 자본이 허용되는 더 넓고 잔혹한 거대 시장이 되었고 피비린내 나는 판은 촘촘한 전국 단위의 네트워크로 징그럽게 연결되었다. 넥타이를 맨 양복쟁이들의 조용하지만 숨통을 끊어놓는 자본 경쟁과 이런 단위로 얽힌 복잡한 이해관계가 과거 짐승들의 단순하고 촌스러운 힘겨루기를 완벽하게 대체해버렸다. 수십 년 전 굳건했던 서울판의 심장을 날카롭게 찢고 들어온 그 서늘한 사건은 결국 건달들의 가벼운 세력 다툼이 아니라 이 거대한 괴물 도시가 자본을 집어삼키며 괴기스럽게 진화해가는 가장 노골적이고 치명적인 한 장면이었을 뿐이다. 형님들, 이 길고 비정한 핏빛 이야기는 결코 과거의 폭력을 미화하거나 특정 누군가를 누아르 영화의 영웅으로 추앙하기 위한 값싼 기록이 아닙니다. 피할 수 없는 거대한 시대의 변화와 무자비한 파도 앞에서 짐승처럼 아스팔트 바닥을 기어다니던 인간들이 과연 살기 위해 어떤 비열하고도 치열한 선택을 했는가를 뼈아프게 돌아보는 서늘한 시간입니다. 먼지 쌓인 낡은 문서를 뒤지며 달려오니 숨막히는 추적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잊히지 않을 이 거친 기록이 형님들의 가슴에 묵직하게 다가오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핏빛 기록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지워진 진실을 깨우는 것은 여러분의 관심입니다. 출근길의 자동차 엔진 소리가 무겁게 엉키는 한강 위로 눈부신 아침 햇살이 번진다. 지난밤 짐승들이 피를 흘리며 웅크리고 있던 짙은 그림자는 햇빛에 녹아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만 그 서늘한 밤을 통과하며 사내들이 내렸던 잔혹한 선택의 흉터들은 아스팔트 깊은 곳에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화석처럼 남는다. 주먹과 낭만의 시대가 비참하게 저물고 자본의 시대가 열리며 서울 암흑가의 거대한 판은 그렇게 혀를 뽑힌 채 전혀 다른 차가운 언어로 다시 쓰였다. 그리고 핏자국을 밟고선 우리는 똑똑히 안다. 이 뻔뻔하고 거대한 도시는 언제나 가장 조용히 그러나 등골이 서늘해질 만큼 완벽하고 분명하게 다음 세대의 피비린내 나는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다음 밤의 빗장을 부수고